생방송 애국전선. 원수들이 강하다고 겁을 낼 건가? 우리들이 약하다고 낚시할 건가? 정의의 날쌘 칼이 비키는 곳에 이 길이 너와 나로다. 나가 싸우러 나가 싸우러 나가. 독립문의 자유 독립. 이 프로그램은 방송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에 유신공주 나오면 꺼버리겠네. 손목에 붙인 파스 입에 나붙여. 텔레비전에 유신공주 나오면 꺼버리겠네. 청취자 숨차시. 그러니까 왜 베이스로 질러? 됐어요? 들어갈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적박대전을 14일 앞둔 12월 5일 밤 5명의 애국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벌꿀의 슬픔 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슬퍼할 시간도 반갑습니다. 없는 바쁜 벌꿀 이야기를 오늘 함께 해볼까요? 오늘 벌꿀 이야기? 네, 그럼 로얄 젤이라도 좀 나눠주고 해야지. 자기 혼자 스윗 아메리카노를 드시고 네. 계시네요. 다 엎었어요. 커피 오늘. 시작과 동시에 커피를 엎어가지고. 네. 그러네요. 스튜디오가 사단이 났지요. 곳곳에서 커피 향이 모락모락. 우아한데요? 커피 향과 함께하는. 간만에. 커피에 시럽 대신 벌꿀을 좀 넣어가지고. 석훈이 형이 느끼한 목소리로 예. 훈이에요 이렇게 해줘요. 저 옛날 DJ, 음악 다방 DJ. 분위기로. 안녕하세요. 훈이에요. 여기에 넘어가는 여자들이 있더라니까. 목소리가 좋으시죠? 우리는 오디오니까. 핑 회장님 본지 오래됐네. 갑자기 팬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 석훈이 형 팬클럽 회장님이에요. 그러니까요. 트위터도 안 보이고. 우리 요즘에. 이 종티와 붉은 채찍 팬클럽 회장님은 정화 회장님. 핑크 채찍 아니었어요? 언제 붉은 걸로 바뀌었지? 아니 분홍 채찍. 분홍 채찍. 핑크는 또 이제 양키 냄새가 나서 그냥 아, 우리 말로 분홍 채찍? 분홍 채찍. 분홍채찍. 덕이는 오늘 지방 공연 다녀오셨다고? 네, 갔다 왔어요. 저기 청원군. 갔다가 오는데 눈이 와가지고. 그냥. 맞아. 눈 완전. 청원이 청원이면은 어디예요? 충청 북도. 청원이 어디냐면은 청주. 청주, 이번에, 예. 합쳐지죠. 예. 충북? 예, 청원군과 청주시계. 맞아. 오늘 중부 폭설. 예. 네, 그래서 제가 문자 드렸었어요. 눈 진짜 많이 왔죠. 무서워갖고. 갑자기 앞에 덤프 트럭이 갑자기 예. 옆에 촥 이렇게 반대 차선에서 촥 지나가면은 휘청하죠. 눈이 가운데 중앙분리대에 넘어서 오는데 한 몇 초 동안이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어머, 위험하겠다. 예, 정말 그렇고. 자, 오늘 애국전선 녹음 오다가. 네, 목숨 걸고 오셨네요.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니, 안 그래도 잠깐 뉴스 아까 보는데 어디서 12중추도 사고 그럴 수 있죠. 영동고속도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날씨가. 네, 그럴 수 있는 안전운전 위험한 하셔야겠어요. 날씨예요. 영일이 차 안 갖고 오셨어요? 회사에 놔두고 왔지. 다행이네. 자, 왜냐면 오늘 아까 저 여기 오기 전에 그 모 방송에 잠깐 나갔어야 되는 일이 있어서. 종편. 종편? 요즘 종편에 완전 팔리시던데? 정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런 종편 거예요. 떠돌이. 우리 시즌2 처음에도 출연해 주셨던 곽동수 교수님이 종편을 되게 이제 다양하게 나가세요. 그죠. 근데 많이 이제 듣고 요즘에 있습니다. 매주 577 때문에 또 뵈니까. 근데 나는 동수 형의 우울증이 이해가 돼. 뭐냐면 동수 형이 우울해. 왜? 577 투표 동료 방송을 막 얘기를 하다가 이해가. 전부 다 문재인이 이길까, 뭐 박근혜가 이길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혼자 침울한 얼굴로 이 곽 교수님, 동수 형이 나 우울해. 내 주변은 85%가 박근혜가 이긴대. 그 주변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종편에서 늘 그 보수 논객, 그 그렇죠. 우파 아저씨들하고 같이 묻혀 있다 보니까 또 종편의 분위기는 다 박근혜 세를 밀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분위기를 느끼면서 우울해하는데 동수 형이 종티도 좀 나가. 왜냐하면 이게 우리 지지층 대상이 아니라 예. 다 이 적성 이 시청자들이 보니까 적성. 거기에서 어차피 종편도 이게 찬반 토론이 돼야 재밌잖아요. 다 보수만 나오면 똑같은 얘기만 하잖아. 그렇죠. 자기네끼리 웃고 떠들고. 그래서 이제 진보를
하고 싶어 하는데 나갈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거의 안 없지, 나가는 거의. 사람이 대다수고 그렇죠. 나가는 사람도 뭐 급이 안 되거나 뭐 그냥 발리거나 소위. 그렇죠. 근데 이제 곽 교수님은 그래도 레벨로가 되니까 그 다 나가서 이제 대응을 해주고 있는데 몇 가지 원칙이 있으시더라고. 뭐냐면 막말하지 않는다. 젠틀하고 정중한 모습으로 아유. 시청자들을 최대한 설득한다. 병 걸리겠다. 이쪽 병 이야기를. 걸리겠다. 동수형은 우울증이 왔어.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이제 동수형이 펑크나는 자리에 한번 나를 밀어넣어서 그래 종편 스튜디오 구경 가자. 그러고 갔더니 첫 방송에서 괜찮았다는 거예요. 어머, 뭐 하셨길래? 어떻게 나- 하셨길래?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이야기의 메시지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어쨌든 종편은 지금 시간을 땜빵하기 위해서 대선 이슈로 되게 힘들거든. 게스트 섭외도 힘들고. 근데 저는 그런 섭외에 되게 친절하게 잘 응하잖아요. 그렇죠. 유괴 당하기 좋은 스타일이잖아. 사탕만 주면 따라가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 가서 막 이제 한 50분을 놀았는데 제 스타일이가 조곤조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메시지는 모르고 헷갈린 것 같아 약간. 이게 보수야? 진보야? 진보인지 모르고 그냥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안철수야? 문재인이야? 뭐 이러다가 또 나와주세요. 그래서 지금 매일 나가고 있어요. 매일. 매일? 어머. 아, 그래서 바쁘시구나. 오늘이 수요일이잖아요. 네. 월요일은 3개를 했어요. 오전에 채널A, 오후에 TV조선, 저녁에 채널A 해서 올킬 나올래. 광화문 그 사거리에서 이 동아일보사와 길 건너편에 코리아나 호텔 조선일보 조선일보. 있잖아요. 네. 거기 건너갔다 그러니까 하루가 갔어. 이게, 짱인데? 그래놓고 이제 이게 곽 교수님의 우울증이 이런 분위기에서 왜냐면 대기실에 갔더니 분장시켜주잖아요. 대기실에 갔더니 옆을 이렇게 보니까 낯익은 할아버지가 있는데 김동길 교수. 그러니까 뭐 이런 분위기. 예. TV 보면은 신율 아저씨 나오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우울증 걸리겠구나. 근데 저는 약간 좀 생각을 빼놓고 다니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즐겁게 즐기다 오시는. 저는 즐기고 있어요. 그지 뭐 문화평론가인데 뭐. 근데 문화평론가인데 왜 거기 가서 시사 근데 얘기를.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저희에 대해서 평을 해주는 것이 말씀을 너무 차분하게 잘하세요. 감정 억제를 잘하시고 그리고 되게 젠틀하세요. 부드러우세요. 논리적이세요. 그런데 난 속으로 이걸 애국전선 이 전우들이 들으면 빵빵 터지겠구만. 그러니까 가증스럽다고 그럴 거 아니야. 청취자 여러분들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방송 애초에 초창기에 그 종편 접수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종편에 기여를 하자 이제 이런 건데 종편이 없어지는데 기여를 하자 이런 건데. 그래서 이제 트윗에 보니까 난 모르고 있었는데 그 프로젝트의 방송 시작인 나왔고, 거죠. 다른 이제 트윗 멘션이 우리 같이 팔로잉 돼 있는 분이 최영일 종티 최영일님이 종편에 나오시네요. 그러면서 되게 뭐 인상 좋으시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석훈이 형이 여기 딱 이제 끼어들어서 곧 SY44가 터지는 프로젝트다. 그래서 내가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건 그냥 동수형 따라서 그냥 한번 물 구경하는 거야. 종편들은 어떤가. 우울하시겠다 진짜. 곧 뭐 민중의 소리가 이거 뭐 파산하면 접수할 수 있겠나. 마이크 수준은 어떤가. 이제 이렇게 스튜디오 장비 테스트하고 다니는데 시설이 괜찮아 쓸만해. 나는 탐이 나더라고. 근데 오늘 이건 내가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예. 그냥 아무 얘기 안 하고 부르는 이슈 가서 뭐 대선 이슈, 안철수 얘기, 어제 이정희 후보 토론 얘기 뭐 이런 거 조곤조곤 하고 있는데 오늘 거기에 좀 좋은 작가분이 있어요. 여성 좋은 작가분이 작가. 있는데 미모의 작가. 나한테 와서 혹시 최한욱님 전화번호를 아세요? 왜? 아니 그게 이 최한욱은 여기서 나올 이름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알아요? 채널A에서 이 최한욱 이름을 별로 거론될 일이 없거든. 근데 이 우리 제이 작가님께서 그래서 제가 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어요. 어머. 그러면서 이게 종편이라 그러면 그 친구는 제가 알기로 감성 투사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나를 끼워서 파세요. 이 최영애 씨가 강추했다고 얘기하면서 살살 꼬셔보세요. 1+1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안우경님 머리에 띠두르고 가서 저는 억울합니다. 종편 가서.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을 열심히 서핑을 하다 보니까 시사평론가 최한욱이 나오는데 그 댓글들에 다, 야, 입담 세다, 말 잘한다, 호평 일색으로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좀 애국전선을 들어보세요. 그러고 싶은데, 그걸 들으면 나의 실체도 폭로가 되니까, 티차 아마 이런 거. 애국전선은 못 팔고,
그러니까요. 응? 종티셨군요? 이러면 지금 나의 이 한 일주일 종편 천하가 한 방에 허물어지거든요. 아, 근데 정말 애국전선 들으시는 분들이 가끔씩 최영일님 뭐 공중파건 이런데 이제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적응 안 된다고. 적응이 안 되죠.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다. 왜냐면 첫째는 나도 적응이 안 되고 우리 가족들도 적응이 안 아, 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그 처음에 뭐지? 이데일리 TV인가? 거기 경제방송 나가셔가지고. 시사경제와 할 때. 그러니까 조근조근 말씀하시는데 웃겨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우리는 중간에 뭔가 팁한 얘기를 할 것 같은 이런 막 너무 적응이 안 돼. 또 간간히 흘리기는 미치겠다. 해요. 방송에서 그럼요. 팁하니. 내가 저 이 작가들 붙들고 얼마나 떼쓰는데 뭐냐면 대선으로 지금 종편은 그나마 시청률을 올리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하는 거예요. 그죠. 대선이 지금 이제 특수야 핫 이슈. 근데 대선 이제 2주 남았잖아요. 근데 이게 그 지상파 3사 생중계 토론회인데 그 종편이 그냥 라이브로 긁어가지고 그냥 맞아요. 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도 되나?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중계권에 대한 합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제 그 3사 방송은 예. KBS, MBC가 공영이기 때문에 예. 방송을 한 거고 예. SBS도 중계였어요. 그러니까 SBS가 되게 슬퍼했어. 우리 민영의 비애다. 아, 그렇구나. 아, 그래서 2차, 3차는 SBS가 안 하죠. 그러니까 종편들하고 SBS는 같은 그러면은 저기 입장이었던 그냥 거야. KBS에서 그냥 풀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그렇죠. 받아 쓴 거네요, 그냥. 그렇죠. 많이 보면 좋으니까. 그래서 어제 이 지난번에도 뭐 안철수 문재인 단일화 토론 네. 처음 했던 거가 이제 이 생중계로 지상파에 나가고 종편도 그대로 나가고 끝나고 나서 종편에서는 이제 그 논평하는데 이 종편 입장에서야 당연히 논조는 문재인 안철수를 다 폄하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막 이제 그 씹고 있는 과정에 이제 곽동수 교수가 있다가 짐 빠진다, 기 빨린다. 나 진짜 우울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577을 왔었거든요. 기가 빨리지. 그래서 이 어제 그 3 후보 대선 토론회 네. 끝나고도 또 이제 TV조선에 나가 계신 거야, 밤에. 곽 교수님? 네. 아유. 그래서 동수형 고생 많으세요 그랬더니 끝나고 오늘은 필 받았어! 그러면서 어제 필 받은 거야. 이성희 후보한테 필요 없어. 근데 그게 지금 오늘 우리가 아침 신문 네. 조간 네. 조중동 날 헤드라인을 딱 보고 너무 웃겼는데 박근혜 완승인가? 해서 문은 별로 역할론이 없었다. 존재 가치가 미미했다. 박근혜는 의연하게 대처했다. 이렇게 나오고 이 후보 얘기가 없는 거야. 워딩이 아무것도 없어. 이 메인 지면에. 중앙일보에는 아예 사진을 잘랐던데요. 새 후보 같이 찍은 사진에서 문과 방만 딱. 그래서 이제 이 곽동수 교수는 오늘 이정희 후보가 닦아! 그러니까 됐고요. 그 신내림이 또 곽 교수님한테 옮기셨구나, 어제까지는. 어제는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정말 이 진보가 아니라 네. 그냥 중도 보수까지도 진짜 저 돌직구에는 전율이 오지 않은 시청자가 있었을까? 그렇죠. 맞아요. 전율이 처음에 기조연설할 때 팡. 그 다음에 박근혜하고 첫 번째 합을 겨룰 때 팡. 닭깎기만 사고 팡. 끝에 20억 먹튀하려고 나온 거야? 단일화 얘기 외교 섹션에서 그런 얘기를 맞아요. 하니까. 형, 잠깐만. 너무 길어. 근황이. 15분 넘었어요. 야, 시간 재고 있었어. 아니, 봤는데. 근데 약간 억울하다. 그러니까 덕인 형님, 공연 갔다 왔어요. 눈 많이 왔어요. 끝. 형님 종편 갔다 왔어요. TV 토론 봤어요. 곽 교수 이랬어요. 막 이러니까 끝날 것 같아. 지난 일주일간의 다이나믹스를 얘기하다가 우리 TV 파니 양 얘기는 하나도 못했네. 됐죠? 좋아요. 우리 됐고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니, 저기 근황이니까. 요 정도 좀 얘기 좀 해. 뭐, 마이크 좀 줘야지. 저요? 뭐 했지? 저 그냥 토론 봤어요. 일주일 동안 한 근황은 토론 보고밖에 없는 거야. 요정이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루 지각하고 뭐 그러지 않았나? 우리가 지난주에 올라간 건 뭐였지? 지난주가 기억을 못해. 따님 뭐. 까먹었어. 면접인데? 따님의 면접. 따님의 면접. 그때가 지난주에 단독 토론이었구나. 우리가 부구가 됐나봐. 머리가 백지가 되고 있어. 미치겠다. 진짜. 국민의 뇌를 메멘토로 만드는. 어머, 지난주에 지각한 것 같아요. 맞아요. 9시 반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어. 담배 피러 올라가는데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민소는 9시 출근인 거죠? 8시. 8시 출근. 그래요? 그럼 내가 30분 늦은 줄 알았더니 1시간 30분 늦은 거네? 요정이, 뭐라고 그래요? 몸 상태가 좀 메롱해요. 근데 민소가 그러면 어떡해. 왜냐면 8시는 삼성의 출근 타임이잖아.
근데 또 보도니까. 저희들은 그 매체에선 빠른 편 매체니까? 아니에요. 예. 매체에선 빠른 편 아니에요. 더 새벽에 뛰는 양반들도 보통 뭐 많고. 저기 조중동 이런 데 훨씬 일찍 가고. 자, 우리 빨리 얘기하자. 왜냐하면 중요한 게 있어. 어제 2시간 동안 막 트윗에서 날아다니고 돌직구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오늘 할 얘기들이 많은데 예. 어제 이정희 후보가 얘기했던 매우 중요한 것 중에 덜 회자가 된 게 있어요. 뭔데요? 그게 불안해, 삼성 불안해. 장학생 이야기야. 예, 예, 예. 그러고 나서 오늘 이재용이 부사장 포털 검색어 됐어. 1위를 하고 있길래 뭔가 봐도 부회장이 됐어. 무려 맞아요. 회장. 어. 예, 예. 무려 그 시퍼런 젊은이가 삼성전자의 부회장이 된 거지. 그치. 이래놓고 순환 출자는 경영권 장악이 아니다. 그냥 우리 지분은 다 국내외에 공개돼 있는 공개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도대체 이 세습 체제를 비난할 자격이 없는 3대 세습이잖아요. 삼성공화국이죠. 정확히. 그렇죠. 정확히 3대 세습. 참으로 참 이 얘기를 또 어제 안타까웠던 게 너무 중요한 얘기가 많다 보니까 삼성 장학생 얘기를 오늘 별로 안 하더라고요. 난 뭐- 그게 대선 후보보다 더 중요한 얘기일 수도 있거든. 우리나라 이제 근데 있어서. 근데 사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2시간 동안 너무 많은 얘기를 그것도 정말 빠르게 막 하시다 보니까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딱딱딱 기억이 나고 사실 중요한 얘기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건 검색어가 반증해 주잖아요. 다카키 마사오하고 박근혜 6억. 그런 얘기 있던데 이정희 후보가 너무 말을 빨리 하셔가지고 수화하시는 분이 완전 닌자 같았다고. 그렇지. 무술. 닌자 막. 근데 진짜 나는 그건 인정. 왜냐면 수화하는 분은 이정희 후보가 미웠을 수 있다. 인정.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아니 말을 그렇게 빨리 하는데 쉽질 않아요. 우리는 한 두세 마디 하면은 버벅대기 시작하고 그쵸. 말 꼬이고 혀 꼬이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요. 야, 참 부럽더라고. 남쪽 정부 뭐 이정희의 국적은 어디냐 뭐 이런 이제 정말 개보수들의 논조를 하는데 그걸 그냥 객관적으로 미디어 분석으로 보면 그래 사람이 인간이니까 다 뭐 얘기하다가 씹을 수도 있고 뭐 잘못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고 철자가 워딩이 틀릴 수 있는데 도대체 북구 얘기도 그럼 비슷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그거 보고요. 그러니까 남쪽 정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코를 걸어가지고 이제 어쨌든 다카키 마사오가 실검에 올라오고 박근혜 6억 이런 게 올라오니까 시겁한 뭐라도 거죠. 걸어야 예. 되는 거지. 뭐라도 이제 종북 이걸 걸어야 되는데 애국가는 발려버렸지. 애국가는 그래서 발렸고. 남쪽 정부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그 시발단이라 그러잖아요. 왜? 저 팔로워 10명인데 리트윗만 하는 사람들. 네네. 이 양반들이 남쪽 정보 가지고 계속 리트윗하니까 이 타임라인이요.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나중에 오늘 와서 쭉 다시 보면서 남쪽 정부에서 이제 RT한 사람들 쭉쭉 눌러보면요. 전부 다 팔로워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 전부 다 여자 연예인 사진 뭐 이런 뭐 거. 그런 거. 붙여져 그러니까 딱 있는. 이제 벽돌 계속 앉아가지고 계속 그것만 했어요. 벽돌. 이게 그걸 벽돌 던지게 됐구나 오랜만에. 그걸 쭉 날리니까 너무 조용한 거야, 이게. 근데 되게 바보 같은 게 박근혜가 이정희한테 발렸다 이러면 이 양반들이 전열을 가다 놓고 문재인을 까야 되잖아요. 왜 박근혜를 까? 그러니까. 그 바보들인 거야, 바보들. 우리 공주님 당했어! 총공격 이런 건데. 뭐 이런 바보들이 있어. 잽도 안 되는, 그 깜냥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멘붕의 징후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박 후보야 면전에서 내가 보기에는 머리털 나고 처음 난생 처음 그럼요. 제대로 한번 싸다구를 맞은 거지. 2시간 동안. 그거보다 이 정치가 충격이 더 있을 건데 뛰쳐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게 몇 차례였겠지만 그럼요. 나는 오늘 종편에서 음. 부구흐를 되게 칭찬해 줬어요. 인내심이 강하다고? 난 저 자제력을 높이 평가한다. 인정해주고 싶었다. 근데 그 유신공주님을 제가 총선 때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그 토론회 끝난 다음에 그런 표정을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사진 촬영할 때 정치인들이니까 그냥 셋 찍으면 이렇게 같이 서거든요. 그냥 그쵸. 사진 기자가 일부러 삐딱하게 찍은 게 아니고 진짜 진심으로 화가 한쪽 나셨어. 손을 옆구리에 딱 올리고 음. 째려보고 있는. 지난번에 어디 TV 토론에 나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주님께서 그러니까 왜 화를 안 내시냐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으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 저기 저 면접 때 단독 국민 면접 토론. 때 얘기했구나. 예, 셀프 면접 때. 네네네. 이제 뭐 사서삼경 보고 이제 뭐 책 많이 보고 명심보감도 그걸 보고. 자꾸 읽다 보니 내게 돼서 화가 안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집에 가셔서 어젯밤에 밤새 사서삼경 보셨겠는데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오늘 아침이죠. 조선일보 일면에 딱 카피가 뭐였죠? 박근혜 완승인가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였지.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
TV 토론 끝난 다음에 바로 MBC 뉴스, KBS 뉴스 쭉쭉 뉴스가 진행됐잖아요. 하나도 안 나와. 야, 기가 막히대요, 진짜. 닭깎기만 사오, 뭐, 박근혜 유곡 이런 것도 안 나오고, 문재인, 그렇죠. 박근혜 해가지고. 맞아요. 둘만 딱 나오더라고요. 예. 그 자막도 이제 그 사람들 얘기했던 것만 딱딱. 그러니까 이제 대단해, 진짜. 우리가 그쪽의 패턴을 이제 네. 다 읽잖아요. 그러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공포가 엄습했다. 저들에게 예. 너무 무서웠을 거야. 무슨 말이지? 귀로 들으면서도 믿기 어려운 느낌이. 감히. 이쪽 사람들도 전율이 왔잖아요. 전율이 네. 쫙 적으면서 저렇게 지르나? 난 좀 걱정됐어요. 머리치 잡힐까봐. 아니, 나는, 모든 걸 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러니까 이제 잃을 게 없는 우리나라 사회의 90% 이상의 세력을 대변하는 후보로, 정말 어제는 완벽한 완승이었다. 그리고 이거는 그 어떤 서슬, 날이선 퍼런 서슬을 느끼면서 제가 전율했던 건 뭐냐면, 예. 대통령이 내려놓은 후보의 저게 토론의 격이냐 이렇게 이제 폄하를 하는데 예. 대통령이 안중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제 이정희 후보는 국회의원직 이런 게 아니에요. 어제 그 특유의 어법으로 쏟아냈지만 전체 맥락을 보면 지금 내가 뭐가 되러 여기 나와서 이 표를 구걸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를 내 한 몸 던져서 예. 막기 위해서 나온 투사지. 그렇죠. 그러니까 어제의 모습은 전사지, 대통령 후보는 훨씬 더 저 역사에 서 있는 그녀의 모습에 비하면 하찮은 걸로 보여지더라니까. 덕인형님은 뭐 어떻게 보셨어요? 가장 베스트 명장면 딱 하나. 가장 베스트. 닭깎기만 사오. 마지막 그 말씀이 제일 하더라고요. 저 세 가지 딱 정리해서. 세 가지 딱 말씀하시고. 6억 반 저기. 약속. 그렇죠. 마지막에 마지막에 저는 지역의 이제 지인들하고 같이 봤는데 술 드시면서. 맞아 맥주에다가 그러실 것 같아. 닭 시켜가지고 치킨이죠. 치킨 시켜가지고 그냥 꽉꽉 씹으면서 봤죠. 그래서 마지막에 그 얘기를 듣고서 동시에 진짜 눈도 안 마주치고 동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립박수를 했어요. 이야 이건 정말 그러니까 진심이 나오더라고 사람이. 예. 조선일보 기자를 보내드릴 걸 그랬어. 통합진보당의 토론관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어제 그 땀삐질 한 2시간이 끝났다. 예. 그리고 이제 돌아가는데 기자들이 이제 새 후보한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예. 이정희 후보는 그 정말 얼굴에 이 트윗에서 난 어제 제일 재밌었던 게 예. 가볍게 평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점수를 또 오디션처럼 매겨서 80점, 60점, 40점 이런 사람도 있었고 100점 준 사람도 있었고 사람마다 다른데 예. 근데 이제 그런 트윗이 막 올라가는데 제일 내 마음에 딱 왔던 건 이정희 후보가 우리 엄마였으면 죽을 뻔했다. 나 이게 제일 웃겼어. 저는 그것보다 정희 언니 저 이번 주 일요일 날 옷 환불하러 가야 되는데 같이 가주세요. 진짜요? 근데 진짜 무서웠잖아요. 이거 바꿔줘, 이거. 바꿔줘. 아니 서리빨 같은. 어저께 후보들의 그 얘기를 갖다가 토론을 갖다가 사자성어로다가 또 만든 게 있더라고요. 사자성어로다가 너무 이거 보고 너무 웃겨가지고 이정희 파죽지세, 파죽지세, 문재인 수수방관, 박근혜 사면초가, 선관위 자승자박. 자승자박이지. 근데 사면초가가 재밌었어요. 약했어. 어제 사면초가 약해. 요정은 어떻게 봤어요? 토론회. 명장면 베스트 원. 됐고요. 됐고요. 그거 자기 저작권을 주장하는 건가요? 그럼요. 이거 됐고요. 애국전선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썼던 그럼 주로 최영희님께 이정희 됐고요. 후보께서 그것을 차용했다. 제가 한번 빌려드린 걸로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대선 후보 TV 토론회 이런 거, 그러니까 좀 관에서 하는 거는 좀 이제 관 냄새 팍팍 나고 좀 그렇지, 딱딱하고 그렇지. 이런 맛이 있잖아요. 뭐 사회자 앉아가지고 뭐 반론하시죠. 뭐 반론께 3분 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아주 좀 뭐라 그래요? 좀 틀에 짜여져 있는 식상한. 근데 요즘 종편 보면 영일 선배 종편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그 TV 토론회 하기 전에 종편을 틀어놨어요. 조선일보 틀어놓으니까 이건 뭐 오늘 박근혜가 완승이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건데 수준이 팟캐스트 수준인 거예요. 완전. 나는 애국전선도 그들이 듣고 차용했다고 보는 게 시사 토론인데 이 100분 토론이나 끝장 토론이나 예전에 이런 거가 좀 다른 게 일단 논객들이 한 서너 명 모여서 우와 이거 하는데 석훈이 형의 웃음을 쟤네들이 카피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종편도 그런 걸 해요? 종편이 막
껄껄껄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란다. 이정희 후보가 팟캐스트 시장을 좀 아시잖아요. 좀 역사도 좀 있고. 아니 그래가지고 본인도 팟캐스트 DJ이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번 방송 토론 가가지고 시원하게 지르셨다. 전 그렇게 봐요. 네. 그래서 오늘 저기 저 뭐예요? 이정희 후보 홍보 포스터 오늘 쫙 뿌려진 거를 네. 또 이제 보수 언론에서 뭐라고 까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박근혜를 떡실신시킨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 대통령 후보한테 떡실신이라는 이렇게 말꼬리 잡기를 하는 거지. 걔는 진짜 사고가 진짜 희한해요. 그러니까 유신공주한테 이정희 후보가 불꽃 싸다구를 날리니까 거기 이제 보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어디 애가 어른한테 감히. 아, 그래. 몇 살이 아니 그러면 미치겠다 진짜. 그러니까 막말로 얘기하면 너도 대통령 후보고, 그럼요. 니네 조직의 보스고, 나도 대통령 후보고, 우리 조직의 보스다. 아니 보스랑 보스끼리 뭐 이게 회칼 들고 딱 붙는데, 야, 왜 너 비유가 살벌해. 보스. 표정이 더 지금 살벌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니 근데 어제 그걸 보고 패러디들이 쫙 올라온 거에 아까 우리 덕인형이 보여줬지만 패러디 쫙 올라온 거에 움짤이라 그래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맞아요. 둘이 멱살 잡고 싸우는데 하나가 붕 날라와서 발로 뻥 날려버리는 게 있거든. 그러면서 거기다 이제 문재인 박근혜 이정희 이렇게 달았는데 그렇게 보면 어제 진짜 한 편에 활극을 보는 듯했어요. 손에 땀을 말이 쥐었어요. 검이었지. 말이 그러니까 검. 저희가 기자 조직만 아니면 그냥 여기에 모여 앉아가지고 제 치킨 뜯으면서 이제 보면서 녹음하고 이러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저희는 좀 우울하죠. 그러니까 편 먹어가지고 다 받아쳐야 돼요. 근데 이제 트윗에서 어디. 회자되고 사람들이 오늘 종일 씹고 얘기하고 인터넷 검색어 오르고 이런 것들은 다 우리가 이제 다 이제는 뭐 얘기해줄 필요도 없어. 다 알아 사람들이 그럼요. 빨리빨리. 그러니까요. 그게 좀 서운하더라고. 오늘 방송에서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저희가 그 다카키 마사오, 그다음 박근혜 6억, 설악산 케이블카, 우리 주구장창했잖아. 주구장. 영남대학교 막 3시간 뭐 밤 10시 뭐 11시 계속 녹음하고 편집해서 올리고 이제 뭐 그 짓을 지금 생각해 보니까 6개월 정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이정희 대표 혼자 딱 가가지고 불꽃 싸다고 3번 따다닥 치니까 그냥 실시간 검색어 쭉 오르고 사람들이 다카키 마사오가 검색어가 2개 오르더라고요. 다카키 마사오하고 다카기 마사오. 뭔지 잘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2개가 계속 올라서 안 떨어지는데 제가 오늘까지도 올라왔었죠. 그치. 그냥 몇 개를 이렇게 눌러봤어요. 눌러봤는데 이게 재밌는 게 어디 무슨 시사 토론 이런 카페가 아니고 육아맘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다음 DIY 공작소 카페 여기 아주머니들이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국내의 박정희 기록을 카피해 오면 너네 좌빨이지 이렇게 이제 바로 요즘 그 알바들이 작업을 하니까 일본 위키 가가지고 일본어로 다카키 마사오를 검색해서 거기 자료를 뽑아가지고 해석해가지고 갖다 붙여서. 그러고 보니까 알려드릴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뭐요? 오늘 이제 일과 중에 제가 이제 회사 일을 보다가 뭐 당연히 낮에 회사 일 하니까 이 외근을 나가려고 나갔는데 보통 이제 차 타고 나갔다 오거든요. 눈이 이빨이 쌓이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차 버리고 이제 전철 타고 갔는데 전화가 왔어. 여보세요? 그랬더니 낯익은 목소리인데 누구시더라? 그러는데 나 이정황이에요. 감독님, 그래서 웬일이세요? 눈이 오니까 생각이 나서 그 나는 또 변태니까 아니 감독님 첫사랑이 저처럼 생겼나요? 그러면서 이제 되도하는 농담을 했는데 이정황 감독님 목소리가 너무 밝으신 거예요. 토론해 보시고. 이정희 후보 덕분에 유신의 추억 트래픽이 엄청 올라가. 다카키 마사오 치면 유신의 추억이 나오거든. 맞아. 그 얘기가 핵심인데 안 들어있을 수가 없잖아. 이 79년에 어쨌든 대통령 서거 나온 이후에 일본 논객이 정치인이 마지막 황군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니까. 뒤져봤어요. 아사히 신문 거기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아예 딱 실린 거구나. 아사히 신문에. 야, 참. 그래서 이정환 감독님도 또 이정희 후보의 덕을 보시고. 근데 이정환, 그게... 이정희. 친족은 아니겠지. 근데 정말 그게 공중파의 이 파워라고 해야 되나? 파워기도 파워고, 그래, 그러니까. 어제 매체 파워를 실감했다니까. 진짜. 근데. 암만 이렇게 봤자. 지금 그 방송은 대한민국 최강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팟캐스트 찌끄레기인데, 지상파 3사에다가 종편은 일단 빼요. 일단 접어도. 시청률이 거기 시청률이 38%니까. 대한민국에서 테레비 보는 사람들 절반은 봤다고 봐야죠. 이 정도면. 근데 너무 웃긴 건, 저는 무슨 이게 예능 프로나 드라마도 아니고 저는 오늘 하루 종일 토론회 다시 보기가 떠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무한도전도 24% 많이 나오면 이 정도니까 38%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게. 그것도 사람들이 다시 보기를 계속해서 찾아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렇죠, 그렇죠. 오. 전만 봐도 3번 봤는데. 그게 아예 또 핵심적인 부분들 편집해가지고 올려놓은 영상들도 엄청 팔리더라고요. 이건 소장본이죠. 난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번 대선이 매우 중요한 정권 교체 기회인데 정권 교체 실패하면 정말 큰일이 난다고 보는데 향후 5년은 이 지금 현재 보면 이게 만만한 싸움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잖아요. 그럼요. 그쵸. 이 여차하면 지겠는데 뭔가 반전 카드가 나와야 되는데 이번 주 내내 사람들이 다 안철수의 입을 바라보고 있는 와중에 예. 이정희의 입이 터지니까 그래, 사령관님께서 엄청난 이제 일이 벌어지는 거죠. 네. 정말 이 기성 언론들은 애써 외면하고 싶겠지만 그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반전 카드가 막 만들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나는 이제 이런 생각을 어제 했어요. 만에 하나 정권 교체 실패했다. 그 공주의 정권이 5년 간다고 치자. 그래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보고 있는 이 토론회의 어록은 역사적 기록으로 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들이요. 아,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어제 TV 토론 보는데 제가 좀 쫄았어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이정희 후보가 수위를 올려가니까. 너무. 근데 왜 부그가 맞는데 자기가 맞는 것 같았어? 아니, 그게 아니고요. 빙의한 거 아니야? 보복이 어. 두려운 거죠. 아니 그거 다 끝나고 수많은 국민들이 경호를 늘려라. 그러니까 이게 신변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막 터져 나왔다니까. 일종의 자기 검열 같은 건데 우리는 그냥 팟캐스트에서 과거의 경험이 있잖아요. 팟캐스트에서 그냥 유신공주 막 이렇게 까부로 봐야 에이 얘네 까분다. 그래서 이러고 그냥 마는 건데 그리고 길을 가도 아무도 몰라주고. 지상파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싸다구를 막 때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공주님께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니 제가 긴장이 되더라고요. 숨이 탁 막히는데 그 이제 카메라 딱 보시면서 다카키 마사오 얘기 딱 하는 거예요. 소름. 아니 숨을 못 쉬었어. 한 0.5초 정도. 헉. 그다음에 겁이 왈칵 나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그 옛날 박정희한테 개기드는 거 하고 지금 박근혜한테 개기드는 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권에서 가장 힘센 사람은 문재인이잖아요. 지금. 그렇지. 그런데 문재인도 박근혜한테 한 번도 개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싸다구라도 날려줬으면 좋겠는데 영남대학교 작물 아니냐 이런 거. 뭐 밑에 뭐 유시민 뭐 노회찬 이런 양반들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앉아가지고 후보가 한 정도는 어제 아니 네거티브를 본인께서는 안 하실 줄 알았는데 네거티브 하시네요. 이런 네. 정도였거든. 그러니까요. 한 번도 누구든 박근혜한테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토론이 끝나서 오늘이요 들리는 얘기가 만약에 대선 지면 이정희 후보 해외로 5년만 보내라. 박근혜 뒤끝 있다. 근데 농담이 이건- 아니고 진짜 그래야 이건 될 정말 것 같아요. 그래요. 그래서 쭉 생각을 해보니까 박근혜 공약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그 4년 중임제. 그러니까 지금 이명박 박근혜 있을 때 제일 먼저 박살난 게 야권연대 제일 기둥이었던 진보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보당 약한 고리를 딱 쪼개가지고 당원 일단 명부 털리고. 진보당 2개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박근혜가 집권을 해요. 그럼 일단 진보당은 아작을 내요. 왜냐하면 싸다구를 때렸으니까. 그 다음에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 친노의 논쟁도 나오는데 친노 비누해가지고 또 약한 고리를 딱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계 개편한 다음에 3분의 1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개헌을 해요. 4년 중임제로. 그 다음에 대통령 또 하는 거죠. 8년 해. 네, 이거를 카피 페이스트 하면은 계속 유신이 완성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그래서 이번 대선은 진짜 큰일 났다. 이게 그 이정희 후보가 싸다고 때린 건 좋아요. 근데 이제 이 수습을 해야 돼 우리는. 안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나는 좀 빠져도 되겠다. 요정 1번. 나 왜? 얼굴마다 하면 원래 항상 1번인 아니 거예요. 그리고 이 난 공주는 여자를 싫어해. 그렇지. 그건 당연하잖아. 정말. 요정이 뭐 선관위 경고도 받은 것도 있고 그럼 기록이 다 있잖아요. 저기 맨날 도도한 뒷담하면서 나는 얼굴을 몰라. 얼굴을 뭘 도도한 몰라. 뒷담화 트윈스에다 좀- 돌아다니는데. 에이, 공주님이 제 얼굴 몰라요. 악수는 제가 한 2번 했는데. 그냥 제주도에 숨어 있으려고. 모르겠어요. 어디 숨든가. 지금 우리는 이제 지면 어떻게 할까. 처신의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영일 형님 지금 남 걱정하실 때가 아니라니까. 아니 나는 괜찮아. 제가 볼 때는 풍기물란으로. 나는 강력한 부적이 있어. 뭐요?
공주보다 센 여신의 부족이 있기 때문에 됐고요. 티아라. 그러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정신감정을 의뢰한 후에 교도소로 가지 않고 이 병동으로 보내지게 되죠. 정신병원으로. 아, 근데 그 다카키 마사오가 실시간 검색어 딱 올라오니까요. 너무 기분 좋더라고. 근데 나는 야, 이게 요게 약간 관점의 차이인데 다카키 마사오도 숨이 흡했고 예. 그런데 진짜 나는 마지막 전율이 짜놨던 거는 부그흐가 어설픈 공격을 시도했을 때야. 원래 반격이 더 재밌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외교 세션이니까 외교에 대한 질문 부그흐가 이정희 후보에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쵸. 이건 단일화 한다면 사퇴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 20억 국가보조금 뭐 먹튀 뭐 이러니까 그 뭐 도덕적인 문제도 있지 않나요? 뭐 이랬죠. 그 네. 답변을 하기 전에 사회자가. 인트로가 더 멋있어. 이정희 후보의 뭐냐면 그게 그렇게 궁금하셨어요? 말씀드리죠. 너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야. 그때는 진짜 박근혜 얼굴을 너무 보고 싶었어. 그 순간에는. 그냥 완전히 얼어붙지 않았을까? 뭐 이런 불꽃 싸다고 좀 불꽃 싸다고. 근데 이게 토론에 한 후보만 잡을 때도 있고 두 후보를 이렇게 같이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정희 후보가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시간으로 박근혜 후보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굳어지고 뻘개지고 어찌 보면 약간 경련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싶고 막 울 것 같아. 보는데. 왼쪽 오른쪽 얼굴이 비대칭으로 변하기도 하고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니, 그래서 어저께도 하도 자기가 얼어 있으니까 아니 동료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김석희, 이지연이 뭐야 이거 같은 의원끼리 성폭행이지, 성폭행. 성폭행이지 성폭행. 아 진짜. 김석기는 자기랑 더 가까운 양반인데. 김석희, 이지연. 얼결에 측근을 얘기해버렸어. 그러니까 뭐 거기는 완전 계급 사회 피라미드니까 그 밑에 이제 초년생 그러니까 국회의원 처음 하는 사람들 한 3선 정도 지역구 3선 정도 해야 좀 먹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뭐 초선 정도는 뭐 이름 못 외우죠. 100명이 넘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거죠. 이런 그 주옥 같은 명언 중에 여러 가지가 다 스쳐 지나가는데 이 박근혜가 정말 이거 하나 내가 따지면 쟤네 쪽은 모르겠고 우리 쪽은 나를 추앙할 것이다 하고 던진 게 아니 애국가를 안 부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아니 딱 생각을 해보면 국민들이 지금은 명확하게 아는 게 국회 출석한 날짜를 보면 국민의례를 이정희 후보가 100배쯤 더 했을걸? 누구보다? 출석한 날. 본회의에 가서 어차피 국민의례를 했다고 치면 애국가가 지겹겠어. 나래도. 근데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얻어맞는데 딱 뿌리론, 그 유명한 뿌리론을 얘기하면서 맞아요. 나라를 팔아먹고 애국가 부르면 용서되느냐. 이게 정말 맞아요. 이거는 경제주권 팔아먹고. 국모급 멘트죠. 제가 보기에는. 근데 거기서 무슨 말해? 그리고 하나도 반론이 없었어. 북은 어제 반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근데 사실 성관이의 뭐라 그러죠? 성관이가 만들어 놓은 이 그러니까 사실상 벽제에 박근혜 걸렸다. 후보를 자승자박, 위한, 자승자박. 예, 이 딱 그냥 제대로 해준 건데 정작 주워 먹은 건 그러면서 얼결에 하나는 또 인정을 해버렸네. 6억? 경황이 없어서 받았다. 아 그러니까 사회 환원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니야. 경황이 없어서 받았다가 아니라 먹고 살 방법이 없었다고 경황 이랬던 것 없는 같은데? 과정에 네. 먹고 살 길도 없고 동생들을 데리고 그 사이 지지리도 나쁜 동생들을 이야기하더라고 어제는 비로소. 아니 그래요 뭐 저기 아버지가 흉탄에 돌아가시고 그래요 알겠어요. 그런데 아파트 37 받으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그걸 그래서 6억이요. 보니까 저희가 요즘에 그 박근혜 6억 가지고 그 시세로 이제 음마 아파트 120채 이렇게 계산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120채가 맞나 이러고 또 30채로 정정이 돼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옛날에 30채를 살 수 있었던 거죠. 1,800만 원, 30평짜리. 그러니까 계산이 이렇게 되는 거더만요. 그러니까 그때 6억을 받았는데 지금은 한 300억 정도 된다. 네. 그 300억으로 옛날에 아파트를 샀으면 120채를 샀을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방송 중에 드리는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역산을 해보니까 당시 79년이요. 79년도에 그 공무원 한 달 월급이 25,900원? 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전혀 틀린 계산은 아니더라 이런 거죠. 아유, 그래서 오늘도 이제 종편에서 또 예언을 하나 때리고 온 것이 그 단일화를 할 거 아니냐. 이정희는 결국 문재인을 밀어줄 거 아니냐. 그럼 사퇴하는 거 아니냐. 하고 얘기하면서 사퇴 시점은 언제일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나는 좀 궁금한 게 1차 토론을 보고 나니까 예. 흥행이 너무 잘 돼서 너무 재밌어. 우리 지난 방송에 3차 토론까지 나는 보고 싶다. 왜냐면 2차 토론은 복지 노동인데 이정희 후보의 이건 저 통합진보당의 완전히 전공 영역인 그쵸. 거고 3차는 사회 여성이거든요. 어. 이거 얘기해야 되잖아. 여성 대통령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두 여성이 어제 전 자식도 없고 뭐 그 돈 뭐 하겠냐 나중에 사회환원 하겠다. 그걸 이제 해석한 건 죽고 나면 사회환원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로 이제 해석이 되는 얘기였던 거고. 근데 이제 이 정말 두 아이의 엄마면서 또 남편이 있는 가정의 주부면서 그렇죠. 또 이 진보 정당의 당수 역할을 했었고 예. 4년 의정 활동했고 이 정말 1인 5역 수포 역할을 했던 이정희 후보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3차 토론까지 봐야 되겠는 거지 나는. 내가 보고 싶은 열망을 담아서 3차 토론까지 다 할 거고요. 마지막 순간에 결단을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제 예언을 하고 오는 거지. 아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저는 뭐 이번 토론회가 뭐 민주 진보 진영의 어떤 역할을 하고 이제 그런 건 차치하고서라도 확실히 흥행 카드로서는 정말 큰 역할을 아, 했다 대단했지. 싶어요. 이게 제 주변에만 봐도 정치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있고 전혀 무관심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이제 정치 얘기 하려고 해도 아 몰라 이러는 친구들인데 그 친구들이 오히려 제가 말하기도 전에 이렇게 재미있는 토론회 처음 봤다. 다음 토론회 언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웃기더라. 뭐 이러는 거예요. 군대에 있는 후배가 전화 왔어요. 군대에서 예. 세비로 내무반 뒤집어졌다고. 보다가 재밌어가지고. 저는 그 요르단에 있는 제 후배 한 십몇 년 되는 후배인데 요르단의 왕자 아니야 왕자? 거기 유학 간 후배예요. 알리 왕자? 네, 이제 뒤늦게 이제. 아, 그렇죠. 또 덕인 형님 외국어 대학교.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럼 그리고 저기 저 학과가 뭐였어요? 저는 언어학 전공했습니다. 언어학. 이 사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어쨌든 후배가 요르단에 가 계시고. 요르단에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좀 정치에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친구는 아니에요. 좀 근데 이 친구가 원래 그 기본적인 품성은 아주 되게 있는 친구인데 어저께 대선 후보 토론회 끝나자마자 한 뭐 10분 후에 저한테 카톡이 왔어요. 카톡을 제가 오랜만에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드리면 네, 너무 네. 감동을 받았어요. 네, 네. 선배님, 저 후배 땡땡땡입니다. 요르단에서 유튜브로 한 발 늦게 형님 잠깐만. 요정 읽어줘. 귀가 칙칙해. 네. 요새 많이 고급화됐어. 땡땡땡 사운드에 민감해. 나름. 네, 읽어드릴게요. 선배님, 저 후배 땡땡땡입니다. 운치 있잖아요. 요르단에서 유튜브로 한 발 늦게 토론회 영상을 보는데 선배님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재외국민은 내일부터 일제히 투표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지. 비록 토론회 한 번이지만 내일 제 한 표에 많은 변화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연락드립니다. 선배님 추운 날씨에 몸 건강 조심하시고 건승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국에서 뵙겠습니다. 역시.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 아니에요? 근데 나 갑자기 걱정되는데 뭐요? 왜요? 1차 토론만 보고 제외국민들은 찍잖아. 네. 그럼 자 3번으로 쏠릴 거 아니야. 어떡하지? 3번 되나요? 그러니까 아, 근데 뭐 거의 퍼센테이지가 미미하니까.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이게 이제 과도한 상상력에 의한 걱정은 뭐냐면 난 어제 문재인 후보 진짜 걱정됐어. 왜냐면 지금 그냥 현실론으로 우리가 돌아와서 생각을 해보면 예. 어쨌든 야권 단일 후보가 이번 후보가 밉든지 곱든지 잘하는지 못하든지 되는 대세를 정권 교체한 이제 방법으로 우리가 선택을 한다면 예. 그 문제는 뭐냐면 1차, 2차, 3차 토론회가 갈수록 이정희 후보로 단일 후보가 쏠리지 않을까. 시간도 별로 없는데 이거 어떡하니? 토론회만 보면. 그러니까 이 혼란을 야기하고 말이야. 이정희 후보님 나빠요. 아 근데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이게 너무 또 이정희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융단 폭격을 하셨기 때문에 동전표가 쏠릴 수 있다. 아, 그렇지. 박근혜 그렇지. 후보 너무 불쌍해 보여서 이 동전표가 더 쏠려서 오히려 안 지지율이 더 그래도 높아지는 거 불쌍해서 아니냐. 찍겠다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많은 마당에. 그럴까요? 어떻게 봐요? 진짜 동정표가 몰려서 그쪽이 더 결집될까요? 아니, 지금 어르신들을 그거는 진짜 뭐냐면 우리 덕인이 형의 명언을 빌리면 개호루라기로 보는 소리예요. 어르신들도 다 생각이 있고 식견 있고 그런데 그게 살아오신 바탕이 뭐 혈연, 지연, 학연, 이 영고주의의 역사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지역의식 이런 것 때문에 또 영호남의 이 어떤 그 기득권 정치 세력의 분절화 전략 이런 거에서 이제 역사가 왜곡되면서 이렇게 온 건데 어제 이건 제가 그 라반트의 분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분님이 직접 하는 얘기가
그 어머니 친구분, 친구 어머니인가? 어머니 친구분인가가 그러니까 어르신이죠. 노인네가 경상도 분인데 네. 항상 박근혜를 찍는 분인데 제가 저렇게 바보였나 그랬대요. 토론회를 보고 어르신 눈에도 어버버잖아, 어버버. 맞아요. 아니 그냥 맨날 이미지만 나오니까 예. 되게 거룩한. 심지어는 제가 이제 종편 나가니까 재밌는 양반들하고 토론을 많이 하는데 난 제일 웃겼던 게 뭐냐면 뭐 이제 어떤 그 조직의 예. 대표이신 분인데 이 박근혜를 잔다르크에 비유하더라고. 혹시 근데- 남엑스 연대 예, 그렇죠. 예, 예. 남엑스연대. 예, 우리 성 대표님. 근데 저는 그분 굉장히 재밌는 분으로 봤어요. 예. 여러 가지 재밌는 매력들이 있는 예, 분이야. 예, 예. 자잘한 소소함이 거는 있어요. 예. 큰 거로는 또 민주통합당 성명에서 막 히틀러라고 이렇게 반격을 당했더만요. 그래서 아픔이 있으시구나. 아니 우리 조직과 나를 히틀러라고 불러서 난 진짜 한번 이 유태인을 쓸어버리는 나치들처럼 예. 이 당사도 이 민주당사도 가까운데 한번 가서 쓸어버릴까 했어요.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오. 아이 쓸어버리시면 진짜 나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넘어갔는데 예. 성격이 참. 아니 그 동네는 진짜 뭐만 하면 쓸어버린다 그래요. 오늘은 또 누구예요? 그 비광 성주 선생. 그 양반이 트위터에다가 그 오늘인지 며칠 전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12월 20일 딱 되면 생식기 발언에 또 황 교수님 계시잖아요. 황 교수님부터 지방으로 보낼 거라고. 그러니까 뭐 다들 숙청을 준비하고 있어 그러니까 벌써. 뭐 이 우리 사람들이. 변군 같은 사람들은 네. 자기의 상대 농객들 네. 뭐 진 교수를 포함해서 네, 네. 다 이제 팻말 걸어서 무슨 그야말로 이제 나치 부역자처럼 만들어서 광화문 광장에서 전시를 하겠다는 거 아니야? 예를 그 사람들 들면. 스타일이 참 그러죠. 일단 숙청부터 마음에 안 들면. 근데 코미디인데 어쨌든 부부를 잔다르크로까지 승화를 시키나? 그래서 내가 막 그때 잠깐 흥분이 돼서 아니 그럼 박근혜 후보가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된 건 뭐 신의 계시와 은총인가요? 뭐 이 정도 얘기가 내가 할 수 있는 최고로 센스의 얘기거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어제 보면은 그 박근혜를 정말 잔다르크처럼 박정희, 유경수, 박근혜 이렇게 초상화를 무슨 국왕 가족 초상화를 태국은 이렇게 걸어놓거든요. 예. 그 국왕의 초상화를 지갑에도 넣고 다녀요. 예. 일종의 이제 행운의 부적이야. 예. 그러니까 국민들이 그 왕조를 되게 사랑하는 거야. 자기네. 그런 분들 많을 것 같은데. 네. 박근혜 지지자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게 다르지 않다고 보는 거지. 일종의 부적처럼 뭐 대종교인가요? 당군신 이렇게 모시는 것처럼. 예전에 손수존에 선거운동할 때 사무실에 무궁화랑 박근혜 협성해가지고 맞아, 걸어놓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트윗을 인용하자면 어제 꽃 중에 꽃 박근혜 꽃이 똥 중에 똥 박 중에 똥이 박근혜 똥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 무슨 신이 말을 못해. 말하지 않아도 다 아시니까 근데 말을 보니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새누리당이 준비를 너무 안 했더라고요. 준비했는데. 그러니까 아니, 그게- 보니까 어. 그 질문 나오는 거는 대부분 다 예상할 수 있는 질문 범위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질문을 하면 저쪽에서 답을 하면 끝인 거잖아요. 제 말로는 기회가 없었던 거니까. 그래가지고 내가 안심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정희 후보가 살짝 이때 틀어가지고 뭐 6억 이런 거 툭 던지니까. 질문에다가 팩트를 다 실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운영을 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빈틈을 이용해서. 그리고 전 그게 너무 웃겨요. 이제 다카키 마사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이정희 후보의 답변이었잖아요. 얘기 던졌는데 그 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뭔가 반론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걸 두고 아까 그 말한 자승자박이라고. 네. 아, 제- 참, 네. 근데 참 이렇게 새누리 그 지지자들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좀 멘붕인가 봐요. 제 아는 분이 이제 지금 그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에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예. 근데 하루 종일 업무를 못 봤대요. 전화 때문에. 항의 전화? 항의 전화 예, 때문에. 예.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글인데 예. 첫 번째 가부장형. 예. 통합진보당에는 인물이 없냐? 왜 여자가 나오냐? 근데 웃긴 게 남잔가? 뭐지? 그거 갖고 따지는 왜 저런 여자를 세웠냐? 그러니까 항의 전화는 유형 중에 가부장형. 1번 가부장형. 예. 2번째 뺑기 위장형. 뺑기 위장형. 나도 야당 편인데 어저께 보니까 그거 너무 예의가 없고 뭘 야당 지지자 인척하면서. 예, 뺑기 위장형이군요. 뺑기 위장형. 예. 그다음에 셀프 토론형. 자기 말은 그 상대방 말은 안 듣고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혼자 얘기를 한 거야. 야, 이 XXXX야 뭐 북으로 가라. 너 혼자 흥물 막 이런 식으로 다 혼자 짓고 그냥 끊어버리는 예. 예. 셀프 토론형.
그다음에 네 번째가 용두삼형. 처음에 막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요. 뭐가요? 뭐라고 하면은 예, 그리고 꼬리 내리고 끊어버린대요. 그래서 애국가, 그러니까 애국가 갖고 또 뭐라 그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냥 전화해도 되고 동해 물마백 불러 쭉 부르니까 지쳐서 그냥 끝. 그거 애국가 불러주는 거는 덕인 형님 작품이에요. 맞아요. 덕인 형님이 저 1인 시위 맞아요. 투표 시간 연장 1인 시위 하다가 영감님 오셔가지고 너는 애국가도 안 부른다며 이러니까 동해 이러셨다잖아. 이 성공 사례를 페이스북에 딱 공유를 했는데 이게 모범 사례가 돼가지고 애국가 시비 걸면 다 불러줘요. 아, 그런가요? 또 여기 시조가 있었구만요. 거기 페이스북에 형님 덕인 형님 아이디 이렇게 딱 찍어가지고 모범을 따라 저도 애국가를 불러드렸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 애국지사구만 이 양반이. 역시 애국전선다운. 소리꾼인 줄 알았더니. 아 우리도 오늘 끝마무리 애국가 하나 걸어놓을까요? 아, 좋네요. 다 같이 부르고 끝내죠. 동해.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나는 무슨 이제 이 통합진보당의 어떤 조직 논리라든가 이런 게 아니고 문화평론가, 일개 개인 문화평론가 입장에서 난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 애국가가 너무 칙칙했던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노래를 듣고 자기의 느낌을 평할 수는 있잖아. 그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우리나라 애국가는 늘 완벽하다고 느껴야 되는 게 아니잖아. 태극기도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더 이쁘지 않을까? 이런 창의적 상상을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법제도로 제정하기가 힘든 거지, 과정이. 애국가가 법으로 된 게 올해 아니에요? 그게 통과가 됐죠, 그게. 맞아요. 통과됐어? 이제 되지 않았나요? 이제 국가의 지위를 획득한 거야, 애국가가. 아직 아니지 않아요? 그냥 발의만 한 건가? 그러니까 찾아봐야 발의는 되겠네. 됐을 수 있고 법적으로는 이것은 국가이다라고 제정된 바가 없고 네네. 관례에 의해서 불러져 오는 거지. 아, 통과 안 됐어. 통과 안 됐어. 그리고 이거는 안익태라는 친일 작곡가가 그죠. 친일 작곡가가. 만들어낸 코리아 판타지라는 교향곡 안에서 메인 멜로디를 짜서 가사를 붙인 것일 뿐인 것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당논리, 북의 논리, 이게 북이 애국가에 대해서 얘기할 입장이 아니잖아. 그렇죠. 우리나라 우리 사회, 대한민국 사회 내부의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이게 뭐 되게 이상한 청소년이었던 것도 아니고 RCY, 뭐 초등학교 때 보이스카우트, 그다음에 심지어는 모럴리 아마멘트라는 조직 알아요? MRA라고? MRI 말고요? MRI는 병원에 있는 거고 MRA는 도덕 재무장이라는 또 이 학생 조직이 있었네. 뭐 이상한 것만 해. 근데 우리 시절에는 그게 뭐 보이스카우트처럼 우리 세대 이후에는 뭐 한별단 이런 거 이제 전두환이 만들고 그랬지만 우리 땐 그런 게 한별단이 전두환이 만든 거예요? 그건 그렇잖아요. 누구 거잖아. 이순자 거잖아. 그러니까 히틀러 유겐트처럼 한국 청소년 딱 보니까 부그흐가 무슨 뭐 새마을운동 연합회 뭐 이런 거에 이제 뭐 총재하고 이러니까 나도 저런 걸 만들면은 집안이 대대로 뭔가 뽑아내겠구나 해서 만든 게 한별단. 그래갖고 몰랐어요. 전국의 초등학생 조직에 그게 다 만들어지면서 히틀러 유겐트처럼 만들어지면서 단복 팔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막대한 장사거든요. 그게. 그거 많았지 뭐 보이스카우트, 해양소년. 그다음에 회비 내고 놀러 가고 뭐 또 항공우주소년단 뭐 이런 거 맞아. 뭐 이런 게 막 나중에 생긴 거고 원래는 걸보이 해양소년단 생기니까 우주로 가 이제. 근데 그럴 때 보면 나는 우리가 시즌 1에서 시그널로 썼던 물론 이제 당시 한나라당 단가를 이제 살짝 차용하긴 했지만 조국창가. 그 조국창가 같은 거는 조국창가가 음악적 완성도로 보면 애국가보다 난 좋단 말이에요. 조국창가가요. 그 작사가는 모르겠고 작곡가가 저기 고향이 저기 위쪽이시더라고요. 이북이신 분인데.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다 분단의 애환들이 그 시절의 노래에는 그게 뭐 우익인 사건, 좌익인 사건 담겨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멜로디가 그러니까 조국창가 같은 경우 멜로디가 되게 좋아요. 멜로디가. 그러니까. 아니 가사도 좋아. 동방의 아름다운 대한민국 나의 조금 이게 좋아. 혁명과 삘이 나. 그래서 내가 검색을 해봤더니 이게 되게 북사람이더라고. 아니 그래서 얘기가 정서가 달라, 이게. 장황해졌는데 오늘 우리가 마지막 엔딩에서 애국가 한번 빵 때려주는 건 좋은데 그거를 저희 김장훈의 독립군 애국가로 해주라. 이거 뭐 그것도 좋죠. 올드랭 사인으로 그거 되게 락인데 그거죠? 신나거든. 네. 근데 얘기 들으니까 우리 시즌 1에서 한참 인기 많았다는 그 소녀가 부르는 버전 있잖아요. 조국창가 너무 듣고 우리 싶다. 대선 끝나고 한번 그거 쫙 틉시다. 그것도 틀고 또 우리 진군가라고 불리는 락 버전의 조국창가 라이브로 해줄까요? 한나라가 달려간다.
사실은 한나라는 없어졌잖아. 한나라는 없어졌지. 사실 노래 가사가 음악적으로 그렇다고. 보면은 이제 애국가가 좀 잘못된 작곡이에요, 그거는. 왜냐면은 음악적으로다가 그 그림을 그려야 되거든요, 이게. 제가 두 번째 아까 언어학 전공했다 그랬는데 두 번째 전공이 저는 판소리잖아요, 음악. 네. 판소리 음악이에요. 이제 사실은 이렇게 그 음악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 동해물과 백두산. 어디가 높아요? 백두산이 높지.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내려가잖아요. 계속 내려가. 그러네. 음계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렇게 가야 되네. 원래 이렇게 예. 예를 들어서 판소리라면 통해물과 백두산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그럼 뭔가 이게 어. 산의 기상이 쫙 느껴져. 야, 우리 오늘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방송이? 어? 그런 식으로 다 가야, 그러니까 뭐 국악이건 네. 서양음악이건, 그러니까 노래 가사하고 음계라든지 뭐 이런 뭐 느낌이 맞아야 되죠. 근데 그래 그림이 그려진다고 아까 얘기한. 그죠.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데 동해물과 백두산. 예,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차라리 그러니까, 아니면 뭐 백두산과 동해물이 이렇게 그렇죠. 하든가. 그렇죠. 예, 사실 좀 사실 좋은 곡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니까 그게 음악적으로. 더 기분 나쁜 거는 그거 저작권 논쟁 돼가지고 그렇죠. 그 아닉트 유족들이 저작권을 우리나라에 반납한 지가 몇 년 안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동안 계속 수금한 거 아니에요. 방송국에서 수금하고 축구장에서 수금하고 신일 그러면서. 파 음악가께서 예. 아니, 그런 건 얘기 안 하고. 선생은 그쵸. 일찍 돌아가셨지만 이 양반이 그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공부하고 거기서 계속 살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네. 또 그 사모님은 스페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거가 좀 명쾌하게 정리됐다. 요거는 참 토론에 정말 큰 성과인 것 같아요. 어디 건방지게 주권 팔아먹는 친일파 찌끄레기들이 맞아요. 애국가 안 그쵸. 부른다고 지랄이냐. 너는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선거운동 하실 때 좀 귀찮으시면 뭐 불러주시면 되고. 네. 사실은 저도 오늘 이제 지방공연 갔다 오면서 저희 극단 단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진짜 통합진보당이 네. 애국가를 안 부르는 거 아니냐. 그래갖고 야, 이 세상에 애국가를 안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세상에. 아니 한국 사람 치고. 한국 사람 치고 부를 때 불러야 될 때는 부르는데 아무 때나 이렇게 애국가를 불러야 되고 예를 들어서 당 행사에서 꼭 애국가를 불러야 되는 법에 나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그걸 그렇다고 당 행사 때 애국가를 안 부른다고 쟤네들은 이거는 어느 나라 무슨 논리인지 그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논리죠. 예. 종북 논리.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 뭐 예를 들면 개천절, 뭐 예, 맞아요. 광복절, 그쵸? 뭐 예. 있으면 한글날도 국경일 되니까 그런 날 뭐 저기 기념식 가가지고 국회대 경례하고 애국가하고 뭐 이러면 괜찮은데 그 국민들의 재정에 그렇죠. 있으니까 예. 무슨 당 행사가 국민들에 저축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뭘 시비를 거는 게 미친 것들이죠 이런 그러니까 것들이. 뭐 아직은 이 근엄주의, 권위주의 혹은 뭐 관주도의 관료주의 이런 게 한국 사회에 팽배해 있기 때문에 예. 쉽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 기세로 보면 이 가까운 미래에는 아마 강남 스타일이 국가로 제정될 수도 있다. 실제로다가 왜냐면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거니까. 맞아요. 나는 코리안 스타일. 그 노래를 얼마나 신나. 노래 그럼 춤추면서. 국가에는 나는 애국 스타일. 그리고 나 같은 중년 변태 입장에서는 국가 정도면은 섹시레이디 이 정도는 나와줘야지. 이 정도 아유, 나와줘야. 그래도 애국가면 섹시레이디 말고 좀 이렇게 한국말로 해줘야죠.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선정적인 여자라고 해야 되냐? 화끈한 여성. 화끈한 나는 여성? 화끈한 여성. 이 뭐야? 이 북유럽 국가 같은 경우에는 그 국민들의 정말로 절반 정도가 국가를 못 외운대요. 예, 못 외운대요. 왜냐면은, 예. 왜냐면 그게 아무 때나 국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라든지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대 국가 행사로다가 이겼다든지 뭐 국가 의 어떤 기념식을 한다든지 이럴 때 그냥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에서 그걸 다 외우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무조건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때 무조건 가슴에다 손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저녁 5시에 애국가가 나왔죠. 4시죠, 4시. 4시였나요? 국회 하강식. 네, 국회 하강식. 여름하고 겨울에 달랐어요. 아무튼 맞아요. 일몰 시간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그 시간에는 길 가다가도 멈춰가지고 근처에 뭐 가슴에 손 올리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태극기를 제일 향해서. 가까운 태극기라고 생각하면 뭐 그쪽에다가 이렇게 방향을 가슴에 손 올리고 무조건 움직이면 안 됐었죠. 그게 유신이고 국민 총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국가 외워쓰기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이제 학교 매일 토요일마다
국민체조 네. 이걸 하고 점심시간마다 또 빠라바라밤, 예. 빠라바라밤. 이거. 그 체조를 하고 선배님 말씀처럼 국기 하강식 이런 거 있으면 새마을 노래들 이제 가다가 이제 서가지고 이게 일상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배 때도 있었어요? 나 때도 야간식이? 있었지. 그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 무의식 속에 애국가 중요한 거 나의 일상 이렇게 기억을 맞아요.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아니 저 새끼들은 당 행사하는데 애국가를 안 불러 하니까 이게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 딴에 되게 이상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커왔으니까 굉장히 관습적으로 머리에 각인이 돼 있는 거지. 이게 유신잔재죠. 엄밀히 거기에 말하면. 대해서 왜 그래야만 하는지 이의 제기도 못하고. 그렇죠. 예. 이게 유신잔재고 그 군사정권 그 잔재잖아요. 잔재를 지금 예. 다시 불러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예. 이거 안 따라하면 이거 안 종북이다. 따라하면 종북이다. 예. 이거 안 하면 북쪽에 더 관심 있는 종자. 그렇죠. 이렇게 낙인을 그러니까 찍어버리는 논리가 건데. 종북이 아니라 유신인 거예요. 유신. 그래서 어제 그 토론회의 핵심적인 정말 그 역사를 한번 깨주는 발언은 뭐냐 하면 예. 나라의 주권을 경제 주권, 정치적 주권, 외교적 주권 다 팔아먹는 그 친일의 뿌리를 둔 지금 기득권 한줌 기득권 세력이 예. 결국 자기네는 애국가, 뭐 취임식, 그러니까 행사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지. 네. 국민들 앞에서는 국기 앞에 서 있고 뭐 현충탑에 가서 가슴에 손 얹고 묵념하고 애국가 제창하고 그렇죠. 이런 걸로 애국자 코스프레를 해왔던 거지. 그렇죠. 70년 동안. 맞아요, 그 맞아요. 자세가 예, 그걸 없다. 한 방에 깬 거거든요. 붉고 싸다고. 나는 진짜 청소년 때 얼마나 애국자였냐면 심지어 지금 얘기한 건 국민들이 그냥 지켜야 되는 것이다. 당연시 하는 거였지만 예. 내가 제일 납득이 안 되지만 했던 건 뭐냐면 극장에 가. 중학교 때. 사복을 입고 몰래. 이 학생인 걸 알지만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B급 극장주는 입장을 시켜줘요. 예. 그럼 딱 이제 깜깜한 극장에 몰래 들어가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데 애국가가 울려 나와. 예. 일어서야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 딱 국민의례를 앉아. 에마 부인 보는 거야. 그래서 애국가- 매우 성스러운 두 개의 절차를 거치는 거야. 아니 얼마나 웃겨. 아니 이 영화를 보는데도 애국가 내가 해야 되나? 맞아. 옛날에 애국가가 나왔지. 그러니까 진짜. 이 국민들을 맞아요. 정신 파탄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이 뭐야 이게? 근데 그런 거 보면 정말 세뇌라는 게 너무 무서워요. 세뇌가 무서운 거죠. 그것도 집단 세뇌는 정말 무서워서 일부 세력이 그때가 좋았고 그때는 질서가 있었고 노인 중에서 네. 거품 묻는 양반들이 그때는 정말 사람들이 다 애국심이 충만했고 그 속으로는 사실은 네. 천황한테 충성하고 있고 네. 자기는 일본 군대 시절에 그 향수를 벗지 못하고 맞아요. 한국의 나폴레옹이 되어야만 하는 이 역사적 사명을 늘 가슴에 새기고 있는 독재자 밑에서 그러니까 이게 재밌더라고. 이정희 후보가 친일 후손이, 그러니까 친일 잔재들이 무슨 애국가를 부를 자격이 있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맞아요. 보니까 지금 최근에 이게 뭐야 일본에서 지금 뭐죠 실록. 최근은 아니구나. 몇 개월 됐구나. 실록 가져왔잖아요. 조선왕조 실록. 그거 받아오신 스님이 있어요. 문화재 찾기. 맞아요. 해문 스님이라고 굉장히 계신데. 오랜 그 횟수로 예. 이 협상하고 요구하고 예, 해서 받아온 거죠. 스님이랑 힘들게. 좀 친해요. 예, 놀러도 가고 그래요. 어. 근데 스님이랑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한번 해주신 적이 있냐면요. 그러니까 절에, 모절에, 나이 지긋한 보살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시대 때부터 이제 일제시대를 겪으신 분이었죠. 연세가 많으신. 예.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면 그걸 뭐라 하던데 잊어먹었어요. 그 천황폐하 계신 곳을 보고 아침에 일어나면 인사를 하신다. 그만요. 근데 그걸 안 하니까 너무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한국 신민에서 이런 그래, 거죠. 그거죠. 그걸 아침마다 했다는 거예요. 해방이 된 다음에도. 그러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은, 일본인이 아니신데? 우리나라에서 친일파. 그걸 했었으니까. 잘할 때부터 그걸 했으니까. 요만한 비석 이렇게 하나 세워놓고 이제 거길 보면서 계속 그걸 했었지.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한테도 그걸 시켰던 일제시대 때. 거군요. 아니, 일제 때는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천황이 계신 곳을 향해서 네. 경례를 시킨 거야. 음. 그리고 우리 아버지만 해도 어떤 때는 일본어가 더 자연스럽다. 왜냐면 이 국민학교 중학교 때 모국어로 일본어를 배우면서 큰 거거든. 그럼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게 일본어가 표준어처럼 돼 있고 한국어는 마치 집에서 뭐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방언 쓰고 전라도 사람은 전라도 방언 쓰는 것처럼 조선어는 방언인 거지. 그래서 그 보살님이 이 해방이 된 다음에 몇 년 하다가 안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해문스님이 등장해가지고 일본에 가서 이게 실록 우리 건데 니네 왜 거기 갖고 있냐고. 우리 역사책을 왜 니네 이거 갖고 있냐? 돌려주라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스님한테. 아니 이거 달라 그러면 줘요. 그러니까 응 달라니까 주던데요. 그래요. 아니 근데 그걸 왜 여태까지 그러니까 점점점인데 아무도 달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신공주한테 불꽃 사다구를 날린 게 이정희 후보가 처음인 것처럼 일본은 천황의 존재고 그 나라에 어떤 것도 욕을 해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절대적인 세력으로 인식이 돼 있다 보니까 일본 놈들은 센 놈. 우린 당연히 약자. 이런 어떤 그 사대적인 생각이 있는 거죠. 달라고 해봤자 씨도 안 먹힐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너무 하고.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이 그 해문스님한테 한다는 얘기가 야,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래도 일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지. 일본이 뭐간데? 그러니까 우리가 애국가 논쟁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면. 이미 그냥 마음속에는 어릴 때부터 그 세뇌당해 온 일본은 정말 큰 나라. 뭐 이런 게 있는 거군요. 사대주의 같이 약간. 아니 그게 일본은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 식민지 때도 그랬지만 1등 국민 자기네는 우리는 뭐 2등 국민. 그러니까 그거네요. 자기네는 나치처럼. 불령선임. 그러니까 예. 뭐 인종학 골상학적으로 낙인을 찍는 것처럼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국민학교라고 흔히 그게 이제 국민학교가 황국신민학교의 줄임말이죠. 그렇죠. 네. 황국신민들은 무조건 기본적으로다가 황국신민학교. 배워야 될 소양들을 익히는 곳이 황국신민학교, 즉 국민학교. 그래서 지금 바뀐 게 초등학교죠. 마사오 가카가 황자 빼고 네, 국민학교. 그렇죠.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 쓰는 말들 중에서 좀 그런 잔재들이 상당히 많아요. 저희가 처음 방송할 때 욕 엄청 먹었죠. 뭐 어때 그 일본 뭐 시마이, 시마이 뭐 이런 거 이빠이. 일본 말 쓴다고 네, 엄청 욕 먹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일본말 되게 많죠. 뭐 이게 예를 들어서 건설 현장 같은 경우에도 다 뭐 다잖아. 오비끼, 시네루, 아니 그러니까 시네루는 상구 용어죠. 오비끼, 다루끼. 다루끼, 판네루 뭐 이런 것들을 뭐. 전 무슨 말인지 다 아니,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지금은 많이 그래도 순화하고 노력하고 정말 국어 선생님들이 노력을 해서 바뀌었는데 야 그 찌봉 다려 입어라. 바지를 찌봉. 바지를 찌봉이라고 했었죠. 또는 이 지금은 콘센트. 이거 속개뜨. 우리 요정 신기했어. 그다음에 뭐 무슨 말을 하는 양파라고 안 하고 시작해서 담아내기 사와 뭐 이런 거 많이 썼어요.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음악 얘기 뭐 애국가도 얘기하고 그랬는데 음악이라는 말도 일본 말이에요. 그게 일본식 한자예요. 한자는 한자인데 예, 음악이라 안 그러고 중국이나 우리나라 국악 같은 게 그냥 소리 하긴 소리야. 소리 그러니까 악이라고 쓰지 음악이라고 안 그러니까 그 일본 말로도 온막구라고 그러냐 온막구. 예. 그런 말들이 그 음악이나 뭐 미술이나 뭐 서예 전반으로다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요. 일본식 한자. 그러니까 한자는 기본적으로 중국 거지만은 일본식 한자는 일본 말이잖아요, 이거는. 야, 이게 애국가 논쟁이 돌아 엮어줘왔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애국가로 상징되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20세기 초반부터 100년 동안 약 100년 동안 식민 시절 그리고 이제 뭐 해방 이후에 이 남북한 분단사 속에서 지금 우리의 문화적 관습, 이 문화가 문화예술의 문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이걸 영어로 하면 참 이게 번역하기가 애매한데 take for granted. 당연시하는 take for granted. 너무 당연시하는 거야. 이걸 이제 커스텀이라 그래서 관습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 수도를 천도 못 한다. 그게 관습헌법. 참여정부 때 관습헌법. 왜냐하면 이거 관습이니까. 근데 자기는 관습을 또 마구 뜯어 고친단 말이지. 종종. 사실은 이제 그 애국가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우리 어렸을 때 테이프나 LP판 하면은 항상 거기서 맨 마지막 곡이 건전가요. 아시죠? 네. 시장에 가면 너무 아깝잖아요. 아깝지 않으셨어요? 건전가요가 뭐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가면 뭐 동구박 가수원길 이런 거 있고 변진섭 1집을 들어보면 맨 마지막 곡이 동요? 맨 마지막 곡이 건전가요. 건전가요. 동구박 가수원길. 그게 동요 아니에요? 건전가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그런 좀 정말 좀 뭐 동구박 가수원길 뭐 이런 거 했었는데 저 지금 정말 그런 CD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LP판이 있었어요. 마지막 곡이 나의 조국. 뭐 이런 거. 그런 거 많았죠. 아니, 정말 이런 거를 CD를 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요즘 돈으로다가 뭐 2만 원짜리 뭐 CD를 산다. 근데 그 중에서 그게 한 10곡이 들었다.
그러면 그 중에서 마지막 곡은 내가 듣고 싶지 않은 그런 곡을 갖다 실어 놓는 거예요, 항상. 그리고 매우 관제적인 노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그게 무조건 그러니까 실어야 돼요. 마지막 거는 무조건 건전 가요를 실어야지 허가를 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가수가 만약에 동방신기가 노래를 해도. 하면 그러니까 건전가요를 동방신기가 부르는 거예요? 네, 그렇죠. 맨 마지막 당연하지. 그러니까 마지막 그거는 곡은 너무 재밌는 게 나는 그거는 그 시기에 매우 특수한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지금 그 LP를 소장판으로 모으면 예. 그 건전가요 모음이 예. 그 시절에 복고의 향수 예. 문화가 되는데 예를 들면 들국화의 판이 나오잖아요. 전인권 씨가 맨 마지막 곡 보면 공군가, 맞아요. 해군가, 군가가 들어있어. 전인권 씨가 부르는 거예요? 진짜 웃겼어요, 그래서 진짜. 뭐 멋있는 사나에 그 밴드가 노래하면서 전인권 씨의 대충 불러, 육성으로 공군가가 있는 거고 대충 불러. 이 군가들이 있는 거예요. 어머, 신기하다. 그나마 동구박 과수원길이나 나이조국은 양반이야. 대부분 군가로 까는 경우가 많았으니까. 기억은 안 나는데 예를 들면 뭐 배철수가 씨가 있었던 활주로 같은 경우에는 공군가가 어울리겠죠. 활주로 공군가. 그나마. 제일 많은 건 시장에 가면 있어요.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그런 노래가 있어. 한번 검색해보면 나올 거야. 배철수 씨가 그거 아니에요? 송골매? 활주로? 활주로. 아, 활주로도 있고 송골매도 있어요. 송골매가 대학가요제 때 항공대 출신으로 결성된 활주로라는 밴드랑 또 이 홍대 어디지 블랙테트라 두 개가 합쳐지면서 구창모, 배철수가 이제 팀플레이를 하면서 송골매로 이 대중가요에서는 이제 기성 밴드가 됐던 거고요. 대학가요제 시절에는 자기 밴드들이 각각 있었죠. 계보가 있어요. 어쨌든 그 노래가 이제 마지막 건전가요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곡을 갖다가 억지로 강요를 시킨 거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은 뭐 뻔히 이 사회를 건전한 사회, 말하자면 여기서 건전한 사회는 뭐 도덕적으로나 어떤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닭깎이 마사오가 원하는 사회, 그죠? 그러니까 복종하고 굴종하는 사회, 이 나라에 무조건 충성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 놓은 건데 사실 이 애국가 뭐 부르고 안 부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왜 애국가라는 거를 왜 모든 그 행사 때마다 불러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걸 또 강요를 하고, 이런 제도가 좀 화가 나는 거죠. 내가 그건. 잘못한 것 같아요. 네. 괜히 어린 시절 나는 우리 애국가의 완성도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음악적으로 얘기를 해서. 한참 얘기했네요. 네. 소리꾼이 계시니까. 근데 상당히 일리 있는. 고품격 문화 컨텐츠. 그러니까 오늘은 문화전선인데 그렇지. 거의. 아니, TV 평론이니까 뭐 당연하죠. 근데 뭐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는 게 되게 굉장히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 그러면 백두산까지 올라간 다음에 하느님이 보호해야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가냐? 팔당고음. 그래서 이 거세를 한 파리넬리들이 있는 거예요. 고음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새누리당에도 환관이 있는 겨. 있어야 돼. 진짜로. 네. 어저께 중요한 소재였었잖아요, 애국가. 그럼요. 네. 근데 재밌었어요. 그거를 그냥 한 방에 발라버리죠. 그렇죠. 맞아요. 네. 붉고 싸다고. 맞아요. 공부하고 오시라고. 제대로 확인하고 오시라고. 정말 우등생과 열등생의 차이가. 박근혜 씨도 우등생이라 그게 그러는데. 그러니까 과수석. 열등생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 똑똑한 사람들이 참 네티즌 대단해. 그러니까 문재인 차석, 차석이야. 그렇죠. 그리고 이정희 전국 수석, 여자 전국 수석, 박근혜 과수석. 과수석인데. 그 차이가. 근데 안 돼. 이산화가스. 그러니까 이게 박근혜라는 한 개인의 잘못과 과실, 네. 그 언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떨어지는 것을 네. 뭐 출신 과나 학교에 덮어씌우면 너무 많은 희생자가 생겨요. 맞아요. 그저 못난 선배 하나 때문에 단독 토론 끝나고 나서 정말 이 종편 쪽으로 채널이 넘어갔을 때 우리 지난번 방송에서 밑에 이렇게 쭉 지나가던 예. 뭐 이 정말 멋지세요, 뭐 진정성, 뭐 이런 정말 알바 트위터? 글 같은 거. 트위터. 그 트위터 중에 내가 내 얼굴이 화끈했던 건 난 그 대학 출신이 아닌데도 서강대 동문 선배님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니 그걸 보는 전국의 서강대 출신들은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거기서. 미치겠다 진짜. 이거 오해가 있을까봐 좀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서강대가 어쨌든 박정희 때
2년제 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승격이 됐어. 그게 또 공교롭게 유신공주가 입학한 다음에 그게 4년제로 바뀌었어요. 들어간 다음에. 예. 그런데 그게 저 뒤에서 뭐 이제 정권이 뭘 편의를 봐주고 이런 자주 했거나 이런 보다는. 건 없더라고요, 보니까. 사실은 깨끗하게 예. 된 건데. 예, 예. 그런데 박홍희 오비락이 딱 된 거네. 네, 그렇죠. 박홍희 조져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정확한 팩트가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 박정희가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 한 대 하고 셔틀버스 2대 사줬대요. 그 다음에 들어갈만 하네. 그 다음에는 뭐 저기 유신 시대니까 뭐 교수님들이 알아서 A 주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다들 데모하기 바쁜데. 그러니까 이렇게 강의실에 다소곳이 앉아 있으면 되는 거야. 그 과외 수업한 거지. 다 데모하러 가고 혼자 1대1로. 네, 참. 뭐 그런 일화가 있어요. 정말. 당시 교수들이 좀 땀을 뺐겠네. 그러니까 이 음마 파트는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거예요? 6억을 어쨌든 그 홧김에 내지는 뭐 얼떨결에. 무마하려고. 얼떨결에. 그러니까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은 어쨌든 그 게임비는 벌었어요. 그러니까 5억을 갖다 받고 6억을 땄잖아. 어쨌든. 6억 아니면 시세를 해도 시세로. 현재 300억, 시가 300억. 5억을 받고 네. 80년에 6억을 환수하는 거니까 지금 300억으로 대략 환산이 되는 거죠. 그럼 300억. 근데 재산이 21억 정도 밖에 있다고 그러시지 없어서. 않았나? 그러니까 이게 하나 것도 재밌더라고. 그 민주당에서 나온 보도자료 쭉 보니까 박근혜 일가 재산이 4조라는 거예요. 4조. 4조. 그래 보면 이제 뭐 박지만 씨가 1,100 얼마, 1,100 얼마가 아니고 1,100억 얼마, 네, 뭐 이러고 이제 유신공주 얼마 이렇게 있는데 4조가 있잖아요. 4조가 저게 그 미국의 항공모함 존 F 케네디라고 있는데 그 전장이 337m인가 그래요. 항공모함이 6,000명 타는 배. 거기 비행기 값 빼고 항공모함 값만. 예. 그게 한 4조 좀 넘더라고요. 그게. 전투기들은 또 각각 비싸니까. 그렇죠. 그 전투기 값 빼고. 항공기들 빼고. 그리고 이지스함 한 4척 살 수 있고 뭐 그렇더라고. 한 조에 1조씩. 4조씩. 역시 군인의 딸이야? 그 정도는 통 큰 사람이 계산한 거고 내가 오늘 트윗에서 본 건 짜장면 값으로 환산을 했는데 뭐 짜장면 그릇을 타고 뭐 태양계란밖에 돌게 뜨고 그러니까 미친 거죠, 그거는. 아니, 뭐 4조라 그러면 우리는 감히 상상을 감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억이 4만 개. 억이 4만 개. 우리가 이렇게 흔히 뭐 만질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 그 재산을 좀 갖고 있다 그러면 억 단위잖아요. 그냥 억 단위. 억이 4만 개. 그러니까 1억씩 매일 쓰면 4만일 동안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매일 1억을 쓰지? 매일 뭐 집 하나씩 사고 그러면 되지. 그럼 4만. 그러니까 14만 개. 그 자주포 한 대 값이 내가 다 계산을 해봤어요. 그래서 다 무기로 환산을 하고 아니, 이런 전쟁광. 그러니까 아파트는 120채 이렇게 하면 n분의 1 계산을 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4조 하니까 개념이 안 서요. 아파트 단지를 팔아야 될 것 같아서. 나도 계산해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소녀시대 우표를 몇 장 살 수 있어? 됐고요. 4조면은 있잖아요. 그 지난번 그 포격전 있을 때 연평도랑 백령도에 자주포가 6문씩 있어요. 그게 하나에 40억짜리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도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자주포를 1,000대 살 수 있어, 4조면. 그러면 그 전 국토에 그냥 시군별로 하나씩 꽂아놓을 수 있어, 자주포를. 야. 4조면. 그럼 자주국방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구나. 진정한. 옳겠구나. 진정한 안보 대통령. 미치겠다. 멋진데? 그러니까 자주포를 사야 돼. 그 4조 환원해가지고. 참 수많은 이야기가 뽑혀 나오는군요. 어제 2시간의 이 토론을 보면서. 그러니까 6억을 이걸 뭐 어쨌든 지금 새누리당이 무슨 입장인지 모르겠는데 뭐 이왕 꼬리는 밟힌 거니까 뭐 그냥 뭉개가지고 대선까지 갈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뭉개지 않을까? 발표를 하긴 하겠죠. 뭐 예를 들면 대선 이후에 적당한 때 뭐 어느 정도 기간 내에 하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구체적인 발표가 없으면 왜냐하면 그 민주당이랑 통합진보당이랑 계속 갈굴 거야 아마. 아니 그러면 정수장학회 6억 내놓겠다 이런 거 아니야? 정순학회 유목이 아니고 저기 어쨌든 뭐 그거에 상당하는 뭔가를 뭐 환원을 하겠다 약속을 했으니까 나름 이제 대선 주자신데 얼떨결에. 현금 6억이야 뭐 내일도 줄 수 있지 않나? 그럼 뭐가 어려? 뭐 붙박이장 한 번만 열면 나올 텐데 뭘. 그러니까 뭐 그거 뭐 10,000원짜리 5만 원짜리 몇 장이나 되겠어 그거. 그렇죠. 아무튼 재밌었어요 아주 정말. 근데 중요한 건 그거잖아요. 우리 많은 이 시청자분들께서 국민들께서 2차 토론회, 3차 토론회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든 새누리당에서는 이걸 안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정희 후보를 빼려고. 지금. 그러니까 그런 여론을 조작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열심히. 빼고 보고 싶어 한다, 둘만 하는 걸 보고 싶어 한다느니 그냥 뭐 난리 아우, 났더라고요. 근데 예. 두 분만 했으면 채널 많이 돌아갔을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뭐 양자 토론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죠. 없죠. 예. 차라리 안 하고 시작하기 전에 그랬으면 또 모를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3회 이상, 3회 이상 하게 돼 있더라고요. 대선 전에. 참. 만약에 박근혜 후보가 아예 그러니까 이정희 후보를 못 빼는 상황에서 본인이 안 하려면 어디 뭐 입원하시거나 이런 방법밖에 없는 건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건 유신공주님이 뭐 피로로 링거 이제 맞고. 뭐 병원에서 링거 맞는 그림이 제일 상상하기 쉽지만 거기에는 여왕님이시니까 반대로 이제 이정희를 병원에 눕히는 방법이 제일 빠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무시무시하네요. 끔찍하네요, 진짜. 그리고 지금 대선 막바지에 뭐 정말 안보 대통령 이런 걸 걸고 나온 양반이 예. 병원에 누워서 링겔 맞고 있으면 나약해 보이잖아. 그렇죠. 그럴 리는 칼빵도 없고. 한두 번이지. TV 토론이 끝나고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뭐 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이정희 대표랜다. 이정희 후보 경호 팀들이요.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제 계속 같이 다니던 팀들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를 한 4번 정도 같이 다녔나? 무술을 좀 해요? 경호원들은 잘 모르는데 그 담당들 있잖아요. 팀들이. 팀들이 이제 계속 그쪽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알아요. 저랑 제가 경찰서 다닐 때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자로 형 이정희 사고 쳤어. 경호 좀 잘해줘요. 이렇게 문자 보냈어. 너무 무서워서. 지금 석훈 형이 소심해. 그걸 문자 보낼 계제야. 지금 우리 방송을 접더라도 자기가 들어가야지. 그걸 왜 가요? 우리 중엔 덩치가 제일 좋잖아. 뭐 직업이 있는데. 근데 안 그래도 뭐 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닌데 그쪽에 경호팀 쪽에서 먼저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 후보 경호를 3명 더 늘리고 그리고 지금 캠프에서부터 캠프까지 이제 계속 경호를 했었는데 이제 집에서 집까지 경호한다고. 저희 극단 단원들한테 카톡이 왔는데 밤에 네. 제가 내일부터 매일 극단 들리시라고 하시라고 매일 동물 분장 해드린다고. 그러면은 후보가 안 보여. 그러니까 이정인 어딨어?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곰돌이가 나와서 막 무시하고 있고. 의외로 괜찮을 것 같은데 귀여우실 것 같아. 토끼 이런 거 토끼. 귀여우실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 방송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저 홀리필드하고 마이크 타이슨의 빅매치다. 막 기대된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이거는 뭐 거의 그 수준이 아니던데요. 그렇죠. 그냥 일방적으로 무하마드 알리의 복싱을 보는 것 같았어요. 싸다고 파파파파 그러니까 이런 거. 불꽃 사다고. 거의 이소룡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소룡이지, 이소룡. 정무문 이런 거죠. 딱 나와가지고. 얼굴 표정 하나 안 변하시더라고요, 완전히. 참. 저는 근데 그것보다도 실컷 이 유신공주님께 불꽃 사다구로 날리고 나신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와 토론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그때 표정이 돌변하며 그렇게 온화하고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아니 사람들이 다 목소리 톤이 달라. 무슨 오빠야 오빠 분위기가 오빠 되게 오빠 사근사근 그 패러디도 있지만 어. 오빠 전혀는 내가 밟아. 그러고 이제 끝나고 나와서 이제 물 한잔 하는 테이블에 앉아서 잠깐 쉬는 장면이 사진으로 쫙 뿌려졌는데 어제 저도 RT를 했는데 그 원래 이렇게 되게 재밌는 분이잖아요. 재밌죠. 되게 네. 인간미가 있고 우리 뭐 희소식이나 우리 예전에 나와보셔서 알잖아. 은밀한 사생활 편. 네, 참고로. 그렇죠. 근데 너무 개구장이처럼 해맑게 웃는 사진인데 아니 언제 2시간 동안 저렇게 진짜 안면에 딱 몰수하고 페이스오프하고 예. 빠바바바 이제 깠던 분이 그 다음에 개구장이처럼 씩 웃고 있는 건데 너무 이게 귀여운 거야 사진이. 그러니까요. 그 토론회를 보면서도 많이 느껴지는 건데 그 이정희 후보가 어쨌든 유신공주 불꽃 싸다고 날리기까지가 한 6개월 정도 언론에서 거의 이제 왕따를 당하는 그렇죠. 이런 거였어요. 매국전선 포함해서. 그렇죠. 저희도 뭐 싸다고 엄청 맞았죠. 돌도 그렇죠. 많이 맞았고 우리 요정 특히 고생 많이 했는데 그 SNS나 페이스북 이런 거 보니까
아니면 난데없이 이제 그 커밍아웃이 이어져요. 뭐 나는 통합진보당 당원입니다라는 맞아요. 짧은 글이 계속 올라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너도 당원이었어, 너도 당원이었지, 막 이런 것들 올라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돌맞던 시절에 뭐 얘기 못하고 숨죽이고 있던 사람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정희 대표의 불꽃 싸다구를 계기로 이제 한 분씩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뭐 당원인 게 자랑스럽다라든가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글들이 계속 올라오는 거 보니까 이게 그 통합진보당의 어떤 진성당원 뭐 시스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한국 사회에 거의 없는 모델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기성 정치권이 정말 이해 못하는구나. 그리고 그 이정희 후보가 이 당원들의 마음이랑 정말 많이 맞아있다. 이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그 용기로 그 유신공주 불꽃 싸다구까지 날리지 않았겠어요? 혼자 만약에 뭐 정치 초년생이고 그리고 뭐 아무리 뭐 당대표를 역임했다고 해도 뭐 진보의 아이콘이니 뭐니 뭐 이렇게 뭐 명명되어진다고 해도 그 뭐 지지해주는 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절대 그렇게 못할 거 아닙니까? 유신공주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니까 좀 어떤 위안도 좀 됐을 것 같아. 이 어떤 그 긴 터널을 좀 기어 나왔다 그럴까요? 뭐 그런 느낌도 좀 들고 마음 한 구석도 좀 짠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이 통합진보당 사태 이후에 어찌됐건 많은 진보적인 혹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이 시민들이 대다수 한 99%의 언론을 어쨌건 신뢰를 하는 분들이 많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돌을 많이 맞기도 했고. 그래서 이정희 후보를 아끼다가도 돌을 같이 던졌던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래도 이정희는 못 버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시금 좀 통합진보당에게 기회를 줘봐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들도 좀 있었던 근데 것 거기서 같고요. 오늘 이제 진영 저쪽의 방송에 가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딱 찝는 게 뭐냐 하면 종편이요? 종편? 예. 그쪽에서 다른 패널이 이제 나의 상대 측 패널 분이 이제 던지시는 말씀이 이정희 후보가 어제 격떨어지게 난 박근혜를 떨어뜨리려고 나온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였는데 그게 대통령 후보 출마의 변은 아니지 않냐. 그래서 그러면서 다른 첫 번째 목적은 따로 있다. 그것은 지금 이제 5월 이후에 통합진보당이 분당과 여러 가지 내홍을 겪으면서 정말 국민 지지율이 바닥에 떨어졌는데 그것을 더 이제 견고하게 재건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다. 정말 눈이 났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네. 나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격떨어지네요, 진짜. 나는 첫 번째는 박근혜를 떨어뜨리는 목적이 명확하게 맞다. 본인의 말을 선거 나온 믿어라. 사람은 누구나 떨어뜨리려고 나오는 거예요. 바보 아니야? 대신에 당선은 모르겠고 떨어뜨리러 나온 건 확실하고 두 번째로 목적에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을 실현하면 명예회복이 되는 거다. 그렇죠. 나머지는 자동으로 되는 거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제1의 목적이 뭐 은폐돼 있고 제2의 목적을 뭐 간판으로 세우고 이게 아니라 두 가지가 다른 게 아니다. 그렇죠. 근데 제1의 목적은 이번 대선전에서 예. 이 저들에게 권력을 다시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결의는 분명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어떤 그동안의 과정에서 억울한 지점이 있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귀 기울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그 경황 없음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 따라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지. 예. 어제 잠 못 주무신 분들 꽤 많으실 것 같아요. 예. 저는 어제 숙직이라 좀 늦게 자긴 했는데 제가 진짜 SNS를 쳐다본 게 그러니까 거의 한 5개월 넘은 것 같아요. 트위터를 처음 쳐다본 게 그냥 할 말만 하고 그냥 말고 그랬는데 쭉 읽어봤어요 쭉. 재밌었어요. 이제 너무 오늘 신나더라고요. 아침에는 어쨌든 종티로 돌아오긴 했는데 왜냐면 어제 잠들면서 꿈에 이정희 후보가 나오면 난 완전히 종이가 되겠다. 꿈에 티파니가 나오면 그냥 종티로 간다. 잘 안 가셨어요. 그러다 꿈에 브그흐가 나오면 완전 나이트메어다 이거. 악몽이잖아. 근데 뭐 꿈은 안 꾸고 푹 잤어요. 한 3-4시간 자니까. 네. 이건 거의 뭐 한국 역사상 유례없는 쾌거죠. 예. 그렇지. 유신의 맞짱 뜬 거의 최초의 정치인 아니에요? 그렇죠. 하여튼 참 다들. 잠깐만 그렇게 얘기하면 섭섭하시겠다. 그러니까 박정희 사망 이후에 이렇게 말씀드려야 돼요. 네, 거기 피 많이 보신 피 많이 흘리신 분들 많으시니까. 많죠, 네, 많죠. 그렇죠. 섣불리 말씀드리긴 그때는 좀 또 그렇고. 이제 한두 명의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그 민중의 입장을 대변한 네. 정말 다수의 투사들이 정말 그 피 흘렸던 시절이었던 거고.
그게 이제 우리가 인혁당 문제도 얘기했지만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하기는 많이 또 좋은 말씀 해주신 분들이 많으신데 사실상 공중파에서 그렇게 같이 면전에다 대고 2시간 동안 주구장창 싸다구를 그냥 때린 게 또 때려 이야기를. 그래서 어제 너무 통쾌해서 오늘 생방송 애국전선은 난 꼭 소장본으로 만들고 싶었다. 우리끼리는 이제 평론, 뒷담화 뭐 이렇게 우리들의 이제 느꼈던 감성 이런 걸 공유하는 거지만 육성들을 막 편집해서 넣어가지고 이건 역사의 길이 소장본으로 남겨봤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시잘데기 없는 얘기를 1시간 반 했네. 그래서 그 소장본 만들자고 말씀하시길래 고민을 막 이거저거 해봤는데요. 우린 짜면 뭘 안 돼요. 그렇지. 안 우리가 돼, 안 돼. 짜고 된 적은 없어. 네, 그러고 소장본들은 또 정말 꼼꼼한 UCC 제작하는 많은 네티즌들이 지금 헌정 영상들을 많이 편집본으로 올려주고 있어요. 저희도 하나 올렸죠. 네, 영상 올렸어요. 영상으로. 지금 우리 팟캐에 올린 거지. 예. 네네. 미쳤지? 우리 서버에 올렸어요. 좀 있으면 뻗을지도 몰라. 그걸 보고 요정은 어머 우리가 영상도 올라와요? 그동안 내 얼굴 왜 안 보여준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운을 동시에 받으니까 이게 영상 보는 거하고 오디오랑 다르더라고요. 맞아요, 보는 맞아요. 게 그래서 여태 몰랐어. 서버가 달라. 그러니까 한번 테스트 해봤던 게 우리 저 유신의 추억 예고편 그렇죠. 영상을 올렸을 때. 무려 180메가짜리를.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지만 네, 미쳤지. 내가. 저는 기대해 마지 않는 것이 12월 10일, 12월 16일 네. 남은 두번 남았어요. 2차, 3차 기대가 됩니다. 네. 그렇죠. 아유 재밌겠다. 이거는 한 세 체급을 석권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나는 그동안 야 저 여의도 텔레토비 리턴즈 되게 잘 만들었네. 아 웃겨 그러면서 구라돌이로 나오잖아요. 그게 재밌어 그랬는데 실전이 훨씬 재밌어요. 혹시 저기 SNL 코리아 관계자 계시면 네. 우리 방송 제목을 불꽃 싸다구로 바꿀까봐 한번 이번 토요일에 뭔가 나오겠죠. 그냥 손에서 불 나는 거지. 그리고 팍팍팍팍 이랬잖아. 불꽃 싸다고.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아. 기대돼. 피구왕통키 음악 나오고 있으면 그래, 비구왕동키. 제가 어저께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글을 짧은 글을 하나 썼는데 이렇게 아주 이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글이 하나 있었어요. 짧게. 정의의 딸이 정의한테 비상 사태. 비상 사태. 가끔 이래요. 왜 진동으로 안 해놓고. 너무 놀라지 마세요. 있는 알람이라서 일이에요. 진동으로 해놨는데 지금 일어나는 시간이야? 11시? 집에 가라고. 어저께 이제 페이스북에다가 아주 어저께는 어떤 날이다 짧게 정리를 했어요. 정의의 딸이 정의한테 혼쭐 난 날. 이라고. 예. 그것과 유사한 게 또 어제 많이 돌았죠. 네, 뭐, 재밌는 거 있었어요. 이정희의 위한 이정희의 토론. 이런 것도 있었고. 산 정의가 죽은 정의의 딸을 잡았다. 뭐 이런 거. 그죠. 그런 얘기도 있었고. 1호로 다카키 마사오, 불어로 마리 앙뚜아네트. 이런 것도 있었죠. 그게 그것도 재밌다. 우리 노조면, 네. 노베달 선수. 참 이게 언론인들 말 만드는 거 좋아해. 재밌어. 어제 그 트위터 어록들은요, 정말 대박이었어요. 여자 말의 1호는 성찬. 여자 2호가 그저 무섭다. 이런 거. 목소리 쫙 보여줘야 되는데. 맞아요. 네, 아무튼 재밌었어요, 아주. 재밌었습니다. 그럼 슬슬 마무리할까요? 아까 지금 끝내라고, 이게, 알람이. 자기가 집에 가고 싶은 시간에 미리 맞춰놓고 알람이 그게 인공지능이야 저절로 그렇겠어요? 지가 맞춰놓은 빨리 거 가라고. 아니에요? 벌써 알람이 11시네, 들어가지고요. 11시. 네, 얼른 가라고. 엔딩 멘트 들어봅시다. 네. 오늘 적박대전은 14일 앞두고, 우리 애국전선 벌꿀의 슬픈 편 함께 하셨는데요. 지난밤에 우리 청취자분들을 비롯해서 대다수 진보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너무너무 유쾌상쾌 통쾌해서 잠을 설치셨을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걱정되네요. 우리 공주님께서는 잠을 좀 주무셨을라나? 무슨 꿈 꾸셨을까? 너무 궁금한데요. 아마도 슬퍼할 시간 없는 이 바쁜 벌꿀 우리 유신 공주님께서는 앞으로 한층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토론회 이후에 아마 매일 밤 사서삼경을 다시 읽고 계시지 않을까. 콧물 나온다. 웃겨.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공주님, 이 모든 문제의 해법은요, 결코 책 속에 있지 않습니다. 공주님이 친일파의 딸, 독재자의 딸, 장무라비의 딸, 유신공주의 지위를 놓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토론회 내내 손은 바쁘고 머리는 하얗게 불타고 입은 자꾸 버퍼링이 걸릴 테니까요. 뿌리부터 대한민국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유신공주님, 2차, 3차 토론회도 기대할게요.
적박대전을 14일 앞둔 12월 5일 밤 5명의 애국 독수리가 지키는 여기는 생방송 애국전선. 오빠들 잘 자요. 잘 자요. 그럼 고생했습니다. 재산 사회 환원은 항공모함으로 하는 걸로. 그렇죠. 근데 나는 우리도 보육되는 자주포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주포. 그래. 나 종편 발언은 조금 정정해야 될 것 같아. 왜? 지금 그 엔딩 멘트를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부그흐가 어제 자제력을 발휘한 게 아니라 이 이정희 후보의 이야기를 다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그 집에 가서 다시 재방송을 자기가 보면서 복귀하면서 화가 나고 폭발해서 자기 방에 집기를 다 쳐부쉈을 수 있지. 사사삼경이 있으니까요. 괜찮아요. 사실 다 개뻥이에요. 그거 읽고 마인드 컨트롤 안 해. 읽지도 안 해, 내가 보기엔. 네. 아. 굿하고 있을지 모르겠다. 1억 5천짜리.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야, 우리 이제 동해물과 백두산이